이번에 해볼 게임은 패럴드입니다. 최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죠. 테라리아 콜라보부터 낚시 컨텐츠, 투기장 컨텐츠, 그리고 조이를 동료로 영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0일 동안 새로 출시된 아이템을 이용해 6종류의 새로 기지도 건설해보고 조이와 함께 패럴드의 모든 컨텐츠를 즐겨볼 겁니다. 또 2회차의 느낌을 살려 궁극 제노드랑까지 도전해볼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펠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강인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뭘 보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저 기싸움부터 쉽게 승리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밖으로 달려서 땅에 떨어진 목재를 줍고 석상을 터치했습니다. 밝힌 석상과는 텔포가 가능해서 발견할 때마다 최우선으로 터치해줄게요. 레벨업을 통해 얻은 스탯은 당분간 소지 중량에 올인할 거예요. 정착지를 정하기 전까진 아이템을 전부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초반 생존은 길에서 준 빨간 열매로 연명했습니다. 시작 지역에 많이 자라있으니 전부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작업대를 건축했고 초반에 사용할 도구들을 제작하기 위해 기술 탭을 열었습니다. 기술 포인트를 사용해서 해금할 수 있는데 레벨을 올릴 때마다 고등급의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전부 다 해금하려 했지만 딱 1포인트가 부족하더라고요. 전 수리 키트를 포기했습니다. 도끼까지 만들기엔 돌이 조금 부족해서 몽둥이랑 곡괭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곡괭이로 돌을 캐다 보면 펠지움 파편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펠스피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몬스터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선 건축물을 해체해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재료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기에 거점을 짓기 전까지는 작업대는 전부 철거할 거예요. 제작할 때만 잠깐 건축할 생각입니다. 완지 알뜰하죠? 옆에 덩어리한텐 눈길도 안 줄게요. 내리막길은 슬라이딩으로 내려가면 시간을 꽤 단축할 수 있어요. 일단 재밌습니다. 극초반 고트펠인 킹냥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잡아줄 건데 이유는 금방 알게 되실 거랍니다. 스피어를 약점 부위에 맞추면 포획 확률 보너스가 있어요. 이걸 잘 맞춰줘야 초반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맵 곳곳에 숨겨진 초록이들은 보일 때마다 주었습니다. 이걸 차곡차곡 모아두면 나중에 포획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번 업데이트로 난기류가 생겼습니다. 절벽을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기동성이 매우 좋아졌죠? 심지어 낙댐도 없어서 개꿀이에요. 킹냥이들을 잡아준 이유는 파트너 스킬에 있습니다. 소지 중량 제한을 올려주고 이게 중첩이 되거든요. 5마리를 고양이들로 가득 채우면 소지 중량 250 갈먹 가능한 거죠. 스피어가 떨어질 때까지 만나는 펠들을 전부 잡았습니다. 한 종류당 12마리까지는 포획 보너스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서 최대한 포획하는 게 이득이에요. 빠르게 레벨업을 해야 하니 부지런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로 상당히 많은 NPC가 추가됐고 부가 임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좋은 경우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임무는 전부 해결하도록 할게요. 이번 건 작은 부락에 요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언젠간 방문하게 될 테니 일단 수락했어요. 상하지는 않겠죠? 길에서 거슬리는 유형 중 세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좁은 길 펼쳐져서 걸어가는 물이 만나버렸습니다. 제가 나서서 선도해 볼게요. 오야,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고양이 손 좀 빌려서 쉽게 잡았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작업대를 만들어서 벨스피어를 보충해줬고 선도 활동을 통해 얻은 양털로 천옷 하나 만들어 밤을 대비해줬어요. 자고 있는 펭귄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물풀이 하나 장만해야죠. 밤에는 주변이 너무 안 보이길래 제로 파밍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일차에는 초반 구간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인 신령 사슴을 만났습니다. 맵을 밝히려면 사슴 하나 정도는 구비해두는 게 좋아요. 구멍이 2개 정도 뚫렸지만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만 있어서 망정이지 2마리였으면 제가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겠죠. 상인도 만났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그냥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기 PR이 확실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컷. 이렇게 빛나는 친구들은 희귀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 포획 시 고대 문명의 부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등급 아이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예요. 바로 옆에선 임무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아프다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긴 하겠다만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파밍할 때 꿀팁입니다. 나무가 가까이 붙어있는 곳 중간으로 가서 도끼질을 하면 한 번에 2그루를 캘 수 있어요. 좀 친한 나무들은 한 번에 3그루까지 가능합니다. 완전히 꿀팁이죠.
소지 중량에 올인을 해서 기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어느새 소지 중량을 넘겨버렸고 달리지 못하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거점을 건설할 때네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열매라도 먹여서 중량을 줄였습니다. 지금 만드는 건 수리대인데 내구도가 다른 장비는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고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100일 동안 알차게 사용할 건물이에요. 옆 교회에서는 조이 NPC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얘는 첫 번째 탑의 보스예요. 이제부터는 조이를 동료로 영입할 수 있는데 탑을 격파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 동료로 만들 생각이에요. 어떻게요? 바로 옆에 있는 업계형님을 이용할 겁니다. 이때 스피어를 던지면 가까운 곳에서 평지를 발견했고 여기다 첫 거점을 개시했어요. 가장 먼저 상자를 만들어서 인벤을 최대한 비워줬습니다. 헛둘 둘이 합이 잘 맞네요. 거점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배치할 수 있는 폐수와 건축 가능한 거점 수를 늘릴 수 있어요. 초반에는 퀘스트 위주로 건축해서 거점 인원을 최대한 빠르게 늘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식량 작업자족을 위해 열매 농원을 만들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건설하면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건축이 가능해요. 고양이들 야구 딱 치네. 열매 수확을 위해선 두 종류의 펠이 필요합니다. 동사펠과 물주기 펠이요. 동사 담당은 초롱이, 물은 밀렵던 친구가 뿌려줄 겁니다. 초반 거점 펠들 배치는 최대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만 선별했습니다. 벌목장과 채석장도 만들었어요. 조별과제 버스 탑승해주고 밤에는 펠들이 잠을 자러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직접 건축을 해야 했어요. 집안일 하다 보니 밤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침엔 가축 목장에 미호를 배치했어요. 목장은 밤 동안 열심히 지어놨답니다. 얘는 자원을 아끼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파밍하고 와서 같이 확인해보죠. 초반에는 펠지움 파편을 구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긴 파란 광석을 캐면 5개의 파편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훨씬 효율적인 수급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는 큰 펠지움 광석이 있고 한 덩어리에 40개씩 캘 수 있습니다. 동굴 와야겠지? 그런데 동굴도 구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번 컨셉은 수상기지였어요. 이전에 비해 훨씬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보스는 파이오였어요. 싸움은 고양이가 대신 해주고 전 잡솔들 스킬 빼는 역할입니다. 쉽죠? 계속해서 거점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건축한 건 힘의 석상인데 여기서 큐빌리스 상을 사용해서 포획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목장에 배치한 미호는 펠스피어 또는 화살을 생산하는데 이게 은근 쏠쏠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배치해 둘게요. 고양이는 건축하고 전 돌 캐고 분업 확실하죠? 4일차에는 파쇄기를 건축했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섬유로 돌을 펠치움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선 관계 적성을 가진 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금방 알려드릴게요. 상급 작업대를 건설했습니다. 먼저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는 쉽게 설명드리면 체력이 한 줄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낙뎀을 없애주는 낙하산, 금속 곡괭이를 만들었어요. 곡괭이 티어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광물에 주는 데미지가 약 3배 상승합니다. 금속이 금속을 낳는 거죠. 앞으로도 해금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펠 침대를 건설했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쌓아줬어요. 기둥과 사다리 그리고 높은 의자를 사용하면 쉽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에 대고 축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호텔 느낌으로 7층 침대 2개 만들었습니다. 아늑하죠? 사슴 안장도 제작했습니다. 펠 장비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절 도와주러 오지 않아서 고독한 싸움을 했습니다. 돌진기도 있고 2단 점프도 가능해요. 성능 좋죠? 사슴 데리고 숙제하러 왔습니다. 밤에 할 일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팽킹을 잡는 거예요. 밤에 기습해야 쫄따구들이 곤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2대1로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고요.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팽킹까지 컷. 작업 적성이 2레벨로 가득하죠. 초반 지역의 필드보스 펠들은 대부분 준수한 작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용해 줄게요.
팽킹 잡고 얻은 기술 포인트는 입지 기동 장치에 투자했습니다. 절벽 기어 올라가는 난이도가 확 줄어들게 되죠. 난기류랑 같이 쓴다면 리바이 되는 거죠. 가죽 갑옷과 쇠뇌 제작해서 바로 밀렵단의 탑으로 향했어요. 대왕 피카츄의 패턴은 단순합니다. 전기 구체 쏘기, 기방 추락이, 레이저 쏘기, 마지막으로 3번 내려 찍기예요. 다 시전 동작이 큰 기술들이라 적절히 보고 피해주기만 하면 됐어요. 쇠뇌는 쓸만했습니다. 장전 딜레이가 답답하긴 했지만 한방 딜은 괜찮았어요. 3분 조금 넘겨서 클리어했습니다. 보상으로 얻은 포인트로는 알부하기와 먹이 주머니를 해금했어요. 먹이 주머니를 제작하면 식료품 칸에 음식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러면 뭐가 좋냐? 인벤토리 공간을 한 칸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배고프면 알아서 음식을 꺼내 먹기 때문에 이제부턴 허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서열 정리가 끝난 조이를 동료로 영입하러 왔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따를 줄 알았는데 사냥 금지 구역으로 가서 일렉 판다를 한 마리 잡아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네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나 봅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겠죠? 뭐 열심히 만드는 거 보니까 예절 주입이 완벽히 된 것 같네요. 6일차입니다. 작은 부락의 첫인상은 상당했어요. 인마이 완전 사이코 아냐? 여기에도 다양한 NPC가 추가되었더라고요. 진짜 향이 풀풀 나는 펠센테 조사원에게선 도감을 10마리 채울 때마다 보상을 주는 임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음식을 전달해줬어요. 추가로 관계적성을 가진 펠을 가져다 달라는 농민, 보스를 잡아오라는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반 구간에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펠 원정소를 건축했습니다. 탑보스를 토벌할 때마다 원정지가 하나씩 해금되고 보상이 늘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전 아직 밀렵단의 탑만 토벌했으니 초원 동굴로 보내줬습니다. 핵심 보상은 고대 문명의 부품 정도였어요. 조이가 있던 교회 뒤편에는 금속광석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점 퀘스트를 꾸준히 진행해서 이젠 2개의 거점을 건설할 수 있게 됐어요. 금속광석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여기다 2번째 거점을 지어줄 겁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게 열매 농원과 먹이 상자도 챙겨줬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일해야죠. 관계 및 채굴 담당 팽킹과 농사 담당 토프리를 배치했습니다. 금속광석은 채굴 1렙부터 켤 수 있어서 당장은 얘 말고는 투입할 수 있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추가 일꾼이 생기는 대로 투입하도록 할게요. 이 뭐시여? 수상한 손님 2분이 방문해 주셨지만 아직 오픈 전이라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침대와 상자를 건설해주면 2번째 거점 완성! 오늘부터는 밤에도 레벨링을 할 거예요. 어둠 속성 펠들은 밤에만 등장하거든요. 조이 은근 잘 싸우죠? 아니 사실 은근이 아니라 대놓고 잘 싸워서 타이밍 잘 맞춰서 스피어를 던져야 했습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 게임 끝날 때까지 조이를 극한까지 키워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또 이번 패치로 신뢰도라는 시스템이 생겼는데 펠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신뢰도 레벨이 상승하게 되고 공격력, 방어력 수치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강한 펠들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애정으로 키운 펠도 신뢰도 시스템 보정을 받으면 준전설급의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이를 키워볼 거예요. 제가 저번에 패럴드 했을 때는 초반 펠들을 극한까지 키웠었잖아요. 그때 유리천정이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링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뚱코알라 군단을 만났어요. 어찌어찌 다 처리한 다음 알도 모두 처리했습니다. 경험치 개꿀. 집으로 돌아와서 낚시대를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생긴 시스템이에요. 강가나 해안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물고기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낚시대를 사용하면 펠들을 낚아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낚시를 하려면 미끼가 필요하고 미끼의 재료로는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럼 밀농사 지어야겠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줄게요. 가다가 광폭한 해로롱도 만났습니다. 지금은 잡기 어려우니까 조심조심 지나가줬어요. 덩치가 크니까 딱 봐도 속도는 느릴 것 같죠? 예? 레이저 한 방에 사슴반 피가 갈려 나갔습니다. 일단은 도망차이! 주변에 보이는 풀타입 펠들은 전부 잡아줬습니다. 얘들이 밀씨앗을 드랍하거든요. 바로 옆에 떨어진 운석도 캐줬습니다. 운석은 파쇄기에 넣고 돌리면 펠지오 3개로 바꿀 수 있어요. 넌 뭐하니? 이렇게 얻은 밀씨앗으로 농원을 건설해줬습니다. 열매농원 옆에 딱 붙여서 건설했어요. 일단 임시로 지어두는 거라 배치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깔끔한 구조로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거점에 뚱코알라 2마리를 배치해놨는데 어둠 속성 펠들은 밤에도 일을 하거든요. 노동 착취해볼게요. 새로운 지역에서 가져온 알에서는 처음 보는 펠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친구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모붕파, 커영고부소, 파트너 스킬은 27레벨에 해금됩니다. 능력은 부활이요? 27레벨 얼른 찍어야겠지. 8일차입니다. 산뜻하게 퀘스트 깨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공격 스탯을 올려주는 비약과 경험치 종이를 3장 얻었습니다. 이젠 비약 수급 난이도도 내려가서 게임 자체가 편안해진 느낌이네요. 물뿌리기 퀘스트도 깨러 미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펠레이 방어 개체값을 올려주는 열매를 보상으로 얻었습니다. 이건 아껴뒀다가 나중에 레이드 준비할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비를 수확하자마자 미끼를 만들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물고기 그림자는 총 4종류가 있어요. 일반 그림자, 보라색 빛이 나는 그림자, 초록색 빛이 나는 그림자, 보라색 빛이 매우 많이 나는 그림자입니다. 이번 건 보라색 빛이 나는 그림자예요. 미끼를 불면 미니게임이 시작되는데 바위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몸뚱이보다 큰 켈시를 잡았어요. 보라색 빛을 낚아 올리면 100% 보스 개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부품을 쉽게 수급할 수 있다는 거죠. 미끼 하나에 고대 문명 부품 2개, 가성비 개꿀이죠. 근데 더 좋은 건 초록색 빛이 나는 그림자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리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필드 보스 아주리비를 잡으러 왔습니다. 얘 원래 이렇게 빨랐나요? 카이팅 실력이 상당했지만 2마리 동시에 잡아주면서 클리어. 아주리비는 관계 레벨이 3이라 초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바로 배치할게요. 다음날에는 펠 작업 연구소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선 말 그대로 작업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작업 속도를 올리거나 제작 재료비를 줄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채굴 연구부터 진행했는데 제가 가장 부족한 자원이 돌과 금속 광석이거든요. 재료 모이는 대로 꾸준히 연구 진행해 줄게요. 바로 뚱코알라 1마리 연구소에 고정 배치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긴 연구 안 하면 나갈 수 없는 방입니다. 그동안 전 불무사 잡으러 왔습니다. 위협적인 패턴은 하나예요. 정신 집중했다가 발도하기. 친구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타이밍 맞게 벨 집어넣기, 한 템포 쉬었다가 굴러주기. 이걸 반복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건 나무 캐기. 뛰어난 검술로 하는 게 나무 캐기라니. 좀 아깝다잉. 이건 감시대인데 여기서는 거점 펠들의 특정 작업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잘하는 일 위주로 수행해야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가기에 새로운 펠을 배치할 때마다 항상 설정해줬어요. 이젠 교배도 시작해야죠. 그러기 위해선 케이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유는 밀카우를 목장에 배치해서 얻었고 알은 꼽고닥 열심히 잡아서 얻었고 벌꿀은 풀속성 펠 잡았을 때 얻었습니다. 밀가루 모이는 대로 바로 만들어 줄게요. 11차입니다. 케이크가 만들어지길 기다리면서 계속 레벨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을 방문할 거예요. 이번 패치로 지상 벨들은 물속에서 속도가 매우 느려져 직접 수영을 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상펠 탑승 및 낚싯대 장착 필요. 이것도 낚시 관련 컨텐츠인가 보네요. 지금은 수상펠이 없으니 패스. 대신 수영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기력이 다 떨어졌죠? 이때 펠 소환해서 탑승해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싶을 때 내려주면 기력이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꿀팁이죠. 여긴 제1사냥 금지 구역이에요. 여기선 다양한 필드보스 펠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펜킹, 플로리나, 아주리비까지 전부 일 잘하는 친구들이죠. 호액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생긴 용 1마리도 잡았어요.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꼭 잡아가야 할 녀석이 있었거든요. 해가 질락말락할 때쯤 겨우 발견했습니다. 일렉 판다는 스폰율이 매우 낮아서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환영 인사가 좀 격하네요. 이때 죽었으면 이날 잠 못 잤어요. 조이 뒤에 숨어서 야비하게 플레이했습니다. 아껴뒀던 기가스피어로 한 개 컷. 집으로 돌아가던 중 초록색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이건 못 참지. 여기선 프리즌 패시브가 달린 펠을 확정적으로 낚을 수 있어요. 교배장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낮아진 셈이죠. 심지어 여기다 나중에 해금되는 건축물 하나를 추가로 이용하면 패시브작 난이도가 10배는 낮아지게 됩니다.
초록색 리턴 값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잡아온 펠들 중 쓸만한 건 농사의 플로리나, 발전의 일렉판다입니다. 지금 당장 발전이 필요하진 않으니 농사 펠들만 플로리나로 전부 교체했어요. 금지구역의 보물 상자에서 든 특별한 아이템들 설명드릴게요. 기계식 활 설계도가 있으면 더 고성능의 장비를 제작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냉각 응용학, 냉각 적성 레벨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저번 패치에도 있었던 아이템이지만 이번에 변화된 점을 말씀드리면 응용학 수급 난이도가 매우 낮아졌답니다. 임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낚시 컨텐츠로도 얻을 수 있어요. 이젠 정말 애정하는 벨들을 효율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는 일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12일차입니다. 조이 꼬시기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퀘스트는 펠 애호단체 단원들 5명 혼내주기입니다. 바로 가보죠. 복수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펠 애호단체 신자들은 풀속성 펠들 사는 곳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요. 5명 정도는 금방 완료할 수 있었어요. 가면서 드리블 연습도 틈틈이 해줬습니다. 따라하기는 한 대 때리면 정말 빠르게 도망치기 때문에 원킬을 잡지 못하면 영영 작별해야 하는데요. 펠의 탄채로 드리블을 해주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걸 반복해주면 도구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장신구 슬롯을 늘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상범도 투어했습니다. 소도둑 라쏘. 이젠 누가 도둑이지? 현상범은 죽이는 것보다 포획해가는 게 효율이 좋아요. 처치 보상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현상범 좀 쌓이면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탐사에서 주운 알에선 도도롱을 얻었어요. 가축 목장에 배치하면 고급 펠기름을 떨어뜨리는 녀석이에요. 바로 트윗. 목장으로 뛰어가죠. 현재 목장에는 벌꿀을 위한 비나이트 한 마리, 우유를 위한 밀카오 한 마리를 배치해놨어요. 공간이 남을 때마다 필요한 아이템을 생산하는 녀석들을 배치해 놓을 생각입니다. 케이크가 완성되자마자 배합 목장에 불무사와 팬킹을 배치했습니다. 이 둘을 교배시키면 수작업 고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교배 작업을 하면 성능 좋은 펠들을 빨리 뽑을 수 있지만 케이크를 조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교배를 자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불피우기 펠들 적성 레벨이 전부 1이라 그래요. 해야 할 일이 정해졌죠. 최대한 빠르게 불 잘 피우는 펠들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도 클리어. 마지막 부탁은 자신의 추억이 담긴 천을 찾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성체 유적지 안쪽에 깔려있는 천을 주워가면 끝. 바로 옆에 있는 석상 타고 이동해줬습니다. 이걸 조이한테 가져다주면 동료로 영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아쉬운 건 얘는 일렉판다와 다른 점이 외형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작업 능력이 준수하니까 배치해줄게요. 조이 꼬시는 동안 배합 목장에 배치한 펠들이 거대한 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선 아누비스를 얻을 수 있었어요. 수작업 4레벨, 채굴 3레벨. 얘는 식기 세척기 같은 거예요. 하나만 둬도 집안일이 10배는 편해집니다. 바로 팬킹이랑 교체. 밤에는 풀떼기 펠들 나오는 곳에서 레벨링을 했습니다. 초반 지역 펠들은 거의 다 잡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벨 낮은 지역부터 쭉 돌면서 효율적으로 레벨링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하늘 무시다이. 다음 날에는 멋있는 건축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적 세력 기지예요. 이걸 클리어하면 상당히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기지는 레벨 35. 안에 적이 뜨글뜨글해서 다음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한 번만 봐준다. 거점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상인 같은 건가 봐요. 그런데 뭐 이상한 곳 오는 것도 아닌데 호의를 2명이나 달고 왔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나? 일단 잡긴 했는데 의문이 생기네요. 호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죠? 질 좋은 낚시 미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물고기가 찌를 무는 확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려면 토마토 농원을 건축해야 하는데 아직 토마토 씨가 없네요. 아쉬운 대로 보몽파이 하네스를 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재료로 발전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엾죠. 당기면 쭉 늘어날 것 같아요. 밤에는 새로운 지역을 탐험했어요. 사망입니다. 새로운 지역이라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로운 광물인 석탄 캐기, 새로운 벨들 잡기. 부활 파트너 스킬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죽을 일이 잘 없네요. 얼른 다음 탑에 도전하던가 해야겠어요. 여기까지 온 김에 맵을 최대한 많이 밝히고 돌아갈게요. 교회 유적지를 지나 한참을 수영해서 화산에 도착했습니다.
화산은 이름값 하는 곳이에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내열 장신구가 필요합니다. 전 지금 내열 1레벨 뿐이라 들어가자마자 몸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가까운 곳에서 석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죽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도 안전한 탐험을 하기 위해 허리 휴대용 랜턴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강화형 랜턴도 추가됐지만 재료로 제련금속이 필요하더라고요. 전 아직 일반 금속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부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그동안 낚시랑 원정 보내기를 꾸준히 해서 고대 부품은 충분했습니다. 한참 전에 연구 돌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들이 아직도 이걸 안 끝냈더라고요. 아누비스 배치해서 얼른 끝내줬습니다. 바로 다음 연구 가보죠. 지금 식량이 살짝 모자란 감이 있어서 농사 연구부터 찍었습니다. 상위 등급의 연구를 위해선 오래된 양피시가 필요한데 이건 원정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벌써 37개나 있죠? 바닥바닥 돌려줄게요. 수작업 4레벨 체감 한번 해볼까요? 상당하죠? 지금 만든 건 힘 조절의 반지인데 아무리 세게 때려도 체력이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패를 포획할 때 체력을 최대한 낮출수록 더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링 필수템입니다. 꼭 하나는 있어야 해요. 부족한 내열 레벨을 보충하기 위해서 방어구는 내열금속 갑옷으로 선택했어요. 이건 내한 1렙 내열 2렙이 붙어있는 방어구입니다. 저한테 딱 필요한 수치죠. 뒤에 딱 와서 만들어주는데 약간 설레네. 밤에는 화산지대를 돌면서 낚시를 해줬어요. 또 새로운 패를 낚았습니다. 지르게 느낌 나는 문어소녀예요. 예? 이거 위험한 패이네요.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탐험의 마무리는 항상 즐거운 알까기 시간입니다. 이번 수확은 만티파이어, 불피우기 3레벨이죠. 저희 집에 딱 필요한 친구가 생겼네요. 완전히 이렇게 비키죠. 바로 불만 피우게 만들었습니다. 스피어라인 공장에서는 더 좋은 성능의 스피어를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돌리기 위해선 발전 시설이 필요해요. 발전기까지 만들기엔 재료가 살짝 부족해서 화산 지역을 돌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산의 해안가에선 어촌마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곳의 특별한 점은 토마토와 양상추 씨앗을 상인에게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는 돈으로는 고급 펠기름을 전부 구매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공장을 하나 더 건설했습니다. 작업 라인 공장이에요. 일단 기가방패에 약 하나 걸어두고 재료가 모이자마자 발전기를 건축했습니다. 이제 하이테크의 시대의 시작이에요. 공장의 좋은 점은 최대 3명까지 동시에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3배면 속도도 3배, 개꿀이죠. 드디어 발전 능력 사용해보네요. 개안네. 낚싯대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필수품인 카타나도 만들었습니다. 왜 필수품인지는 오늘 숙제부터 끝낸 후에 보여드릴게요. 숙제는 농장 건설입니다. 점점 종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농장들을 수직으로 올릴 거예요. 폐농축포드와 벤치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했어요. 농축포드에 대고 축 정렬을 하면 벤치 위에 농장을 건설할 수 있고 건설이 끝나면 맨 위층 벤치 하나를 철거해주면 돼요. 이걸 반복했습니다. 카타나 사용법입니다. 불무사 스킬처럼 앞으로 전진하면서 발도를 하는 방식이라 전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운반 고트템이죠. 소지 중량에 관계없이 발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 정리할 때 없으면 한세월인 거죠. 그동안 미뤄뒀던 목재 정리 바로 해주고 이제부터는 윈드디어를 타고 다닐 거예요. 신령사슴이 포르쉐였다면 윈드디어는 롤스로이스 느낌? 돌진기 2단 점프는 동일하지만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입니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이죠. 이번 생활에서는 날탈보다는 윈드디어를 주로 이용해보고 싶어졌어요. 교뼈짝을 통해 이동속도 관련된 패시브를 잔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청부리 패티시 있는 아저씨가 청부리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바로 앞에 널린 게 청부리라 가지고 있던 까분양을 잠시 놔두고 청부리를 포획했습니다. 잡은 청부리가 펠 상자로 가버리면 뭔가 다시 집에 가서 상자에서 꺼내고 다시 청부리 아저씨 찾으러 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귀찮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펠 상자에 있어도 건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펠을 제출하는 일에는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꿀팁이죠. 보상으로는 채집 응용학과 귀환의 네온을 얻었습니다. 귀환의 네온은 사용하면 가장 가까운 거점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소모성 아이템이에요. 후반 지역으로 갈수록 빠른 이동 석상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제작할 생각이었는데 3개나 얻었습니다. 주머니에 꽁꽁 숨겨뒀다 중요할 때 꺼내 쓸게요.
17일 차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레벨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뒤에서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요. 눈빛이 꼬롬한 폐상인. 예? 제가 먼저 쳤다고요. 여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폐상인은 데려가 줬습니다. 안티팬도 제 팬들인 거죠.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어요. 자경단이 끝도 없이 따라오길래 얘들을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소름양이 뒤로 숨어서 대신 때리도록 만들었어요. 데미지 은근 쏠쏠하더라고요. 또 길에서 만난 암시장 상인도 이용해왔습니다. 이분이 당하고는 못사는 성격이더라고요. 시원시원하네. 그 틈에 도망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더니 어느새 모래 언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바로 앞에서 스폰이 되더라고요. 이때 살짝 꺾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찍자마자 리스폰 버튼 딸깍 해버렸어요. 제가 죽어야만 끝나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지만 세상은 냉혹하잖아요. 18일 차입니다. 이제부턴 질풍수리를 기용할 거예요. 파트너 스킬은 쉽게 말하면 고성능 낙하산입니다. 제작으로 만들 수 있는 종결 낙하산보다 비행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이동은 물론 보스전 패턴 회피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얻은 레시피로 기계식 활을 제작했어요. 레시피를 사용하면 기존 해금 레벨보다 낮더라도 재료만 있으면 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냐? 두 번째 탑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덩굴 공격. 이게 정말 까다로워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94.9% 확률로 맞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맞아주고 다른 패턴은 전부 피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했어요. 뼈는 주고 살을 취하는 전략이죠. 반대인가? 먼저 방울방울 패턴. 이건 활강으로 쉽게 피했어요. 다음으로 초록색 회오리 패턴, 왕방울 패턴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거리 유지만 잘해주면 쉽게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너덜너덜 하냐고요? 비밀. 동굴로 두드려 맞은 후에 지뢰를 밟아버렸고 그대로 누워버리게 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죽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날다람쥐 녀석이 CPR을 해주더라고요. 이래서 발전기간이 필요했나봐요. 약간 심장 마사지 느낌? 심지어 풀피로 부활했어요. 무난하게 격파했죠. 하지만 타이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클리어 후에도 보상 문구가 뜨지 않는 걸 본 후에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죠. 탑에서는 부활에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타이머가 없어서 나갈 수도 없고 클리어로도 인정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리스폰 딸깍?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바로 두 번째 트라이. 전투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풀피로 마무리했어요. 4분 좀 넘겨서 컷. 괘씸해서 공 굴리기 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펠들 복지를 좀 챙겨줬어요. 고급 온천을 지었습니다. 침대 옆에 건설해줬어요. 잠들기 전에 뜨뜻한 물에 담그고 자면 꿀잠 잘 수 있잖아요. 느낌이라도 내보려는 거죠. 두 번째 배합은 초판다와 플로리나로 진행했습니다. 얘 둘을 더하면 아까 봤던 보스인 릴린을 만들 수 있어요. 채집은 고만고만하지만 파종이 4레벨입니다. 당분간은 얘를 농사 담당으로 사용할게요. 금속 채굴장도 만들었습니다. 이젠 금속 채굴 속도가 재생산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얘들이 노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농땡이 피우지 못하게 쉴 때도 금속 캘 수 있게 복지 챙겨줬습니다. 레벨링 중에 저 멀리 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봐야겠죠? 질풍수리 활강 꿀팁입니다. 점프와 펠 소환 단축키를 빠르게 반복해서 누르면 기력 소모를 최소화한 채로 최대한 수평으로 활강할 수 있어요. 멋은 없긴 한데 효율적이긴 합니다. 망령의 외딴섬. 여기선 두 종류의 신규 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파리와 초롱아기가 있었는데 본체는 초롱아기였어요. 스킬 쓰는 거 살벌합니다.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도 2회차 짬이 있는데 얘들한텐 절대 안 죽죠. 어떻게 잡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매우 좋은 적성 레벨을 가지고 있었어요. 4레벨 물 뿌리개. 심지어 얘는 어둠 속성이라 자체 야행성 펠입니다. 밤에도 잠에 들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흘루미의 파트너 스킬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인양 아이템 획득량을 증가시켜주는 능력과 동일펠의 작업 속도를 올려주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플레이할 당시엔 후자가 적용이 안 되는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인양할 때 데려가면 되겠죠? 이젠 재련주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재료로는 석탄이 사용되는데 사막 갔을 때 열심히 캐놨어요. 전 오히려 금속이 부족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만큼 전부 구웠고 이번에도 곡괭이를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할 거예요.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에서 잡아온 볼카노에어 불3 채광삼 빈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신규 곡괭이 테스트 해야겠죠? 이건 기존 금속 곡괭이, 이건 재련 금속 곡괭이입니다. 데미지 3배 증가했죠? 최종 곡괭이는 다음 단계의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펠 금속 곡괭이인데 이것도 제작하는 대로 가장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곡괭이 데미지 뻥튀기 뽕맛 한번 느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레벨 30 세력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큐티하죠? 세력 기지를 터는 법은 간단해요. 한 마리씩 처리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가 줍니다. 그럼 이 반따반따하이 좀 있어 보이는 상자를 열어주면 끝은 아니고 펠 해방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운 좋으면 보물지도를 얻을 수 있다던데 이번엔 꽝이네요. 가비. 드디어 보라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다른 그림자보다 훨씬 더 특별해 보이죠? 무조건 잡아가겠습니다. 허잇. 지금은 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긴 왜 오냐? 교외에 금속 광석이 모여 있었다면 사막은 석탄입니다. 여기다 기존의 채광 거점을 통으로 옮겨줄 거예요. 석탄급의 광석부터는 채굴 3레벨부터 캘 수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팽킹 대신 사막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드릴 무기를 이용할 겁니다. 좋죠? 얼른 잡으러 가자잇. 따끈따끈한 신개념 레벨링 꿀팁 드릴게요. 이번에 수상펠들이 새로 많이 생기면서 경험치 획득량이 증가하는 요리도 꽤 생겼습니다. 버프 알뜰살뜰하게 챙겨줘야죠.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녀석들은 전부 잡아줬습니다. 필드펠이랑 레벨 차이가 많이 나도 주는 포획 경험치는 레벨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게 좋아요. 기존 거점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오더라고요. 기존에 방랑사님만 거점에 방문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매우 다양한 NPC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얘는 패를 중개해주는 녀석이에요. 큐를리스 600원? 뭔가 아깝죠? 중개 수수료 아끼는 법 바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바뀐 채굴 거점입니다. 채굴펠 6마리, 농사펠 1마리, 물펠 1마리, 군반펠 1마리예요. 빈 공간은 목장펠로 전부 채웠습니다. 23일 차입니다. 이날은 운이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필요한 프리즌 패시브를 가진 펠을 2마리나 잡았습니다. 하나는 신속, 하나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전투용 패시브라 당장은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레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패시브라 미리 뽑는 게 이득이에요. 인형 보여드릴게요. 수상펠에 탑승한 채로 잔에 낚싯대를 던지면 미니게임을 할 수 있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허접잔에서 인형을 한 거라 보상이 고만고만하지만 나중에 고레벨 지역에 가서 인형을 하면 보상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이건 후반부에 보여드릴게요. 제2사냥금지구역에서 잡아가야 할 펠은 아그니드라 제과제빵 명인이에요. 불피우기 레벨이 4입니다. 잡았죠? 위기상황 같지만 부활하면 그만이야. 예? 모몽파버그 발견했습니다. 펠에 타고 있음 부활이 안되네요. 무효! 작용단에게 걸렸습니다. 이 친구들 에임이 마우스 180도 돌려서 쏘는 것 마냥 휘어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너넨 나 절대 못 잡아. 미안합니다. 공권력을 무시한 죄값 치렀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도 범행 기록이 사라지네요. 개꿀. 밤이 될 때까지 파밍했고 귀하는 네온을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슈룩 24일차입니다. 양파, 감자, 당근 농원을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1레벨만 더 올리면 호화로운 미끼를 해금할 수 있는데 여기 재료로 양파와 당근이 필요하더라고요. 감자는 필요 없긴 한데 혼자만 빠지면 서러울까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방어구를 바꿨어요. 금속 갑옷 내구도가 전부 떨어진 김에 재련 금속 갑옷으로 바꿨습니다. 레시피가 없어서 이번엔 기본 모델로 제작했어요. 그래도 좋아. 작은 부락에도 틈틈이 들려서 보상을 챙겨줬습니다. 이번엔 보물지도를 하나 얻었어요. 이걸 사용하면 맵에 표식이 생긴다고 하네요. 에? 아하, 몰래 숨어 있었네요. 위쪽은 아직 안 밝혔으니 이참에 가는 걸로. 한참을 달려 설상까지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내한 레벨이 부족해서 온몸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포탈이 보이니 집으로 돌아가 재정비하고 다시 올게요. 설산에도 챙겨가야 할 광석이 있어요. 석영입니다. 이 하얀 덩어리를 캐면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전자기판을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후반 태클을 올리기 위해선 전자기판이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석영은 꾸준히 캐줘야 해요. 도망차잇! 보물은 설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빛기둥이 올라오는 곳에서 보물을 파낼 수 있었습니다. 보상으로는 설계도 하나와 HP 재능치 열매, 그리고 회복약 5개를 얻었습니다. 설사에서 잡아온 펠 중 쓸만한 녀석 보여드릴게요. 실키누. 부들부들한 게 딱 극세사 이불같이 생겼죠. 가축 목장에 배치하면 상급 천을 만들어냅니다. 양털 10개로 만들 수 있는 고급 천이에요. 양 10마리 배치하는 느낌이죠. 시로카바네. 이 녀석이 특별한 점은 자체 야행성 냉각펠이라는 거예요. 냉장고 돌릴 때 냉각펠이 차러 가버리면 그 사이에 음식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일을 없애줍니다. 좋죠? 바로 팬킹이랑 교체해줬어요. 감시대에서 운반 적성도 꺼졌습니다. 안 그럼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음식 다 상해요. 얘는 뭐고? 금속 채굴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훨씬 빠르죠? 금속은 항상 부족한 자원이라 이걸 많이 캐주는 게 핵심이에요. 석탄 거점의 채굴장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전자기판을 만들기 위해선 석영 말고도 폴리머가 필요합니다. 이건 고급 펠기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목장에 미리 배치해놔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성 깔끔하죠? 펠들 밥은 건강식으로 먹이는 중입니다. 작업 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풀만 먹여도 정신력 수치가 오르더라고요. 또 샐러드가 좋은 게 다른 작업 속도를 올려주는 음식에 비해 재료도 얼마 안 들고 영양가도 과하지 않게 채워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양가가 높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음식을 자주 안 먹게 돼서 버프가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전 게임 끝날 때까지 풀떼기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광폭할 스틱툴라와 마주쳤습니다. 레벨 30, 응예네. 느려. 보상으로는 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프레데터 코어와 펠 능력치 강화에 필요한 극한 펠 영혼을 얻었습니다. 코어는 확장 파우치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이걸 제작하면 인벤토리 슬롯이 3칸 늘어납니다. 소형, 중형, 대형, 거대 이렇게 4종류가 있고 이게 각각 인벤을 3칸씩 늘려주고 전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코어 모이는 대로 파우치부터 만들어줄게요. 27일차입니다. 펠 수술대를 만들어봤어요. 여기선 패시브와 성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달 수 있는 패시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고성능의 패시브를 쉽게 달 수 있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패시브를 지우고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리즘 패시브는 아직 수술로 달아줄 수 없지만 낚시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배장 난이도가 훨씬 내려가게 된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현재 작업패의 종결 패시브는 초절기교 장인기질 윌노의 야행성입니다. 패치 이전까지는 이 4가지 특성을 전부 교배로만 달아줘야 했고 4개가 전부 붙을 때까지 노가다를 했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수술대로 붙일 수 없는 특성만 교배로 붙이기만 하면 종결 작업 펠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투 탑승 펠도 마찬가지예요. 패시브를 다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돈은 썩어 넘치는 자원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성별 전환을 위해선 펠 리버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교배작을 위해선 원하는 특성을 가진 함수 펠이 하나씩 있어야 했는데 이젠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진 거죠. 바로 교배해야겠죠? 신속 패시브를 가진 청부리와 영구기관 패시브를 가진 헬터크를 합칠 겁니다. 펠의 이동속도와 기력을 올려주는 프리즘 패시브들이에요. 일단 패시브를 합쳐주고 교배식을 이용해서 윈드디어를 최종적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놀고 있는 거점은 연구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 설치하면 동시에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큐티하죠? 교배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낚아줬습니다. 화산 근처에서 다시 보라색 빛기둥이 올라오는 그림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낚시 팁을 드리자면 특별한 개체일수록 요동을 치는데 확 내려가거나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살짝 간보면서 약간의 예측을 더해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잡았으니 쉬운 거임. 이 그림자에서는 확정적으로 터주 패시브를 가진 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보디는 덤이에요. 이건 그냥 운이 매우 좋아서 추가로 달린 겁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그리고 신규 아이템인 공격 지원 호루라기도 얻었습니다. 이건 소환한 펠의 공격력 스탯을 강화해주는 아이템이에요. 낚시 해야겠지? 새로 생긴 패시브인 터주는 물, 얼음 공격 피해량 20% 증가에 방어 20%가 달려있는 0티어 패시브입니다. 근데 성능에 비해 습득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다이아몬드 보디는 방어 30%를 올려주는 패시브입니다.
이번 레이드에선 터주 패시브를 활용해 볼게요. 성능 확인해 봐야죠. 레벨링만 하니 뭔가 루즈해져서 기분 전환 겸 철락의 땅 맵을 밝히러 왔습니다. 여기 펠들은 최소 50레벨이기에 겸손하게 눈 깔고 지나다녔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리 맵 밝혀놓기, 두 번째는 알치기입니다. 알치기가 뭐냐면 알을 훔쳐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착착 달라붙지 않나요? 알을 부화시켜도 포획 경험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복귀는 빠른 이동을 이용했습니다. 알치기로 얻은 펠 중에서 플럼린, 이 녀석이 정말 쓸모 있어요. 작업 속성이 종결급은 아니지만 농작물 수확량을 올려주는 파트너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실할 것 같은 느낌? 일단 한 마리 배치해주도록 할게요. 성별 전환 수술 첫 개시했습니다. 리버서는 작은 부락에서 현상범 토벌증표로 교환했어요. 오, 내가 다 아프네. 얘를 귀신 헬터클과 합쳐서 귀신과 다이아몬드 보디를 한 곳으로 모을 거예요. 기술 탭을 둘러보다가 끌리는 무기를 발견했어요. 반자동 소총, 중거리 전투에서 강점이 있는 무기라고 하네요. 너로 정했다. 총기류를 사용하려면 화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숯과 유황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숯은 나무를 구우면 되고 유황은 화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40개 맛만 보죠. 총기 성능 테스트 해야겠죠? 화산 탑으로 향했습니다. 화산은 절벽이 가득해서 지상펠로 가기엔 상당히 고행길입니다. 그래서 헬가로다를 기용했어요. 편안.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어서 기력 보충해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밀카우 치즈버거도 이용해 볼 거예요. 공격력 20% 버프, 이거 달달하거든요. 화산탑 대장은 엑셀과 전룡맨입니다. 연사속도 준수하고 한방 릴 좋고, 이거 물건인데요. 패턴 설명드릴게요. 구름 뿌리기, 이거 색깔이 좀 수상해요. 끝까지 따라와서 계속 피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삼지창 던지기, 입냄새 공격, 마지막으로 넓은 범위의 벼락을 떨어뜨리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지, 전룡맨 컷. 탑 근처에 유황광석이 바글바글해서 좀 챙겨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펠들한테 챙겨줄 기념품을 가져가야죠. 원정은 새로운 곳으로 보내줄게요. 달라진 점은 보상에 유황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전투력이 좀 딸려서 보상을 62%밖에 챙기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바로 자경단의 탑도 도전해볼게요. 입장 전에 번쩍번쩍한 놈들부터 쟁였습니다. 이건 반별모래예요. 고등급 장신구 제작에 사용되는 아이템입니다. 밤에서 새벽 사이에만 주울 수 있는 구하려면 또 귀찮은 녀석이라 눈에 보일 때 일단 챙겼어요. 이번 전투에선 부스트건을 적극적으로 기용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추가된 무기인데 아군 펠에게 쏘면 펠의 공격력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뭔가 더 강해진 것 같죠? 사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 펠의 스택 강화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문구는 제대로 나오지만 실제 전후 능력치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었습니다. 약간 해골물 느낌? 당시에는 강해졌겠거니 하고 뿌듯했었거든요. 기분 좋았으면 됐다. 이 사실은 한 80일쯤 돼서 알았습니다. 전투 중반부턴 총알이 떨어져 활로 전투를 진행했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전룡맨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더 튼튼하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여유롭게 컷! 경험치 낭낭하고. 오늘은 밀린 집안일을 해줄 거예요. 화단 개발 연구가 끝이 났습니다.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마다 작업 속도를 올려주는 건축물을 해금할 수 있게 됩니다. 화단은 채집 작업 속도를 올려주네요. 이건 길드 상자입니다. 거점 간의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는 개꿀 상자예요. 이걸 설치해두면 석탄 거점에 굳이 방문 안 해도 운반 펠들이 알아서 석탄을 넣어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낭낭하게 보려면 거점마다 하나씩 설치해줘야겠죠? 그리고 드디어 낡아 빠진 조리 냄비를 교체했습니다. 전기부엌에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긴 하지만 샐러드 만들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딴짓도 좀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집안일의 일부예요. 글룸이 잡아서 해파리 조각 얻고 이걸로 푸딩 만들어서 경험치 보너스 음식 만들어 줄 겁니다. 빠른 레벨업이 곧 빠른 발전이잖아요. 집을 발전시키는 일이니까 집안일이죠? 아님 말고. 터주 한 마리를 더 얻었습니다. 얜 상어야 고래야? 보니까 상어인 것 같죠? 스킬쿨 줄여주는 냉철함도 달고 있으니까 얘 한번 키워볼게요. 또 스킬을 읽어봤는데 전용기가 좀 멋있더라고요. 물총 꺼내서 6발 우다다다다다 쏜 다음에 피니시까지. 지네. 오랜만에 세력 기지도 하나 털었습니다. 보물지도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초록, 파랑, 보라, 노랑 순으로 고등급입니다. 과연 이번 건? 헤이, 그래도 가봐야겠죠? 이번 보물은 벚꽃섬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돌격소총 2단계 설계도와 회복약, 그리고 재능치 열매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설계도 하나, 재능 열매 하나는 꼭 나오는 느낌이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세력기지가 있긴 한데 최소 50렙이었습니다. 빠른 포기. 진정한 강자는 숙일 때도 아는 법이죠. 다음날에는 곡두 새벽부터 세력기지를 털었어요. 이제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네. 과연 이번 보물은? 바닥 밑에 지하는 존재하는 거였어요. 무려 일반 보물지도였습니다. 이건 천천히 주우러 갈게요. 오늘은 필드보스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원시원하죠잉? 좀 귀여워 보이는 녀석은 포획했고 아님 그냥 없애버렸어요. 하루를 꽉 채워서 잡았더니 은근 많이 잡았네요. 다음에도 하루 날 잡고 필드보스 밀어버릴게요. 34일에는 매달 상인에게서 장신구 슬롯 늘리는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이건 도구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한참 모자라서 일단 하나만 샀어요. 새로운 칸에는 호루라기 끼워줬습니다. 석영 캐는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펠5단체의 탑 주변에 석영이 4덩이가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걸 다 캐면 16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전자기판 40개 만들면 땡이에요. 넉넉한가 싶다가도 항상 부족한 느낌? 미리 모아둬야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 꾸준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한 칸 더 떨어지는데 이땐 당황하지 마시고 불속성 펠을 소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온도 정상화가 가능하죠. 만약 불펠이 없다? 얼어 죽는 거죠 뭐. 이제 캔디십과 캐티메이지를 합칠 거예요. 교배로 전투 특성 모아놨었죠. 이때 만든 게 캔디십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귀신과 다이아몬드 보디를 모두 가진 둥실의치를 만들 겁니다. 둥실의치는 전설 펠들의 패시브작 난이도를 한 1000배 낮춰주는 펠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둥실의치의 파트너 스킬은 패시브 복사예요. 펠을 포획할 때 필드에 얘가 나와있다면 해치가 가진 패시브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률이요. 그래도 프리즘 패시브를 어떻게든 붙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당장은 사용할 일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펠 금속 주개도 만들었어요. 펠지움 파편과 금속 광석을 재료로 사용해서 재련하면 됩니다. 이걸로 가장 먼저 만들어준 건 당근 바타죠. 펠 금속 곡괭이에요. 이번에도 2.5배 정도 강해졌습니다. 광석들 딱대. 36일 차에는 상당한 난이도의 50레벨 세력기지를 발견했습니다. 살짝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입구를 못 찾아서 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창문으로도 못 가고 입구는 안 보이고 치사한 자식들이 벽을 뚫고 때리더라고요. 이게 버그인 건지 아니면 입구가 숨겨져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쉬운 대로 여기저기 화풀이하러 다녔습니다. 에비드라까지 컷! 얘가 기존 중반부 물 종결 펠이었는데 아쉽게도 초롱하기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또 떡대는 드럽게 큽니다. 사용은 안 할 거지만 관상용으로 하나 포획했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섬을 발견했습니다. 쇠퇴한 외딴 보물섬에선 지레게 문어 소녀랑 헬터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어답게 먹물을 뿌리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펠들은 스킬을 참 잘 뽑은 느낌이에요. 바로 옆에 위치한 투기장도 방문했어요. 기존 투기장은 멀티플레이 전용 컨텐츠였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싱글 컨텐츠도 생겼습니다. 투기장 바로 앞에는 펠 상자와 투기장 상인이 있었습니다. 도전 전에 정비 한번 하라는 의도 같아요. 투기장 상인에게선 배틀 티켓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임플란트였어요. 이걸 구매하면 해당 패시브를 펠 수술대에서 달아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회용이 아닌 영구 사용 가능해요. 제가 끌린 건 냉철함과 달리기왕 임플란트였어요. 둘 다 기초적인 임플란트죠. 아무튼 온 김에 투기장 찍먹 해봤습니다. 브론즈부터 마스터까지 도전할 수 있고 하위 티어를 클리어해야 상위 티어가 해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인펠 한 마리, 서브펠 2마리를 골라 전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 조이, 염상이, 모몽파로 골랐습니다. 또 특별한 점은 여기선 탄소모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러면 난사하는 돌격 소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 조건은 2가지였습니다. 펠 3마리를 먼저 쓰러뜨리거나 펠 조련사를 쓰러뜨리는 거였어요. 20레벨은 너무 애기죠? 이지. 골드까지는 쉽게 이겼습니다.
플래티넘에도 한번 도전해봤어요. 결과는 개가 치멸막. 빈손으로 돌아가기 아쉬워서 골드 구간에서 노가다 했습니다. 이걸로 임플란트를 구매했어요. 냉철함과 달리기왕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냉철함을 더 본명적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고, 달리기왕은 당장 체감할 수 있지만 현재는 윈드디어 말고는 크게 사용할 곳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래도 달리기왕을 먼저 골랐습니다. 나중에 마스터 티어까지 도전해 볼 거라 냉철함은 그때 와서 데려가기로 하고 사냥하러 왔어요. 이번엔 채광 전문 패를 많이 구해갈 겁니다. 여기도 희귀한 패들이 가득했습니다. 릴린, 아까 교배로 만들었었죠. 일단 데려가고, 채광패는 쉽게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마그마 카이저, 얘는 보이는 대로 전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발전 전문 전룡맨을 만났습니다. 스킬은 탑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걸 사용하더라고요. 꼭 잡고 싶어서 꽁꽁 숨겨둔 얼티밋 스피어를 사용했어요. 쉽게 컷. 마지막으로 라바 드래곤입니다. 얘도 채광펠인데 어둠 속성이라 자체적으로 야행성이라는 강점이 있는 녀석이에요. 반드시 잡아야지. 밤이 끝날 때까지 포획은 이어졌고 모래 언덕의 포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롭게 데려온 펠들 중 쓸모있는 녀석은 먼저 플래시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농사의 신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가치가 또 있어요. 거점에 배치하면 교배로 알을 생성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배작 할 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마그마 카이저는 외형만 봤을 때는 불피우기랑 치골이 뒤바뀐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발전 4레벨 펠은 딱 두 종류고 그중 하나가 전룡맨입니다.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원유 추출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전룡맨이 있어야 전력 걱정 없이 쭉 돌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바 드래곤입니다. 뚠뚠하긴 하지만 엄청 단단할 것 같은 느낌이죠. 이번에는 채굴 일꾼으로 라바 드래곤을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자체 야행성 벨이라 고점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고점을 높이는지는 곧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요리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문어다리 샐러드예요. 경험치 획득량이 증가하는 음식입니다. 해파리보다 문어다리 수급이 더 쉬워서 애용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머리 한번 식히고 가죠. 레이드 해볼게요. 먼저 석편 조각을 합쳐 석판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건 원정이나 보물상자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소환의 재단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30레벨 벨라노아르를 소환할 수 있어요. 전투패들은 그냥 레벨 높은 친구들로 불러냈습니다. 레벨빨이 중요한 게 체감되더라고요. 빈사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1분 20초 만에 클리어. 보상으론 후반부 최종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고대 문명의 코어와 비범한 내열방한 속옷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새 내복으로 갈아입고 기존의 내복은 찢어버렸습니다. 39일차에도 섬 탐색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섬을 많이 찾아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벼뜨는 외딴 섬은 스타팅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폰되는 패들 레벨이 상당히 귀여웠어요. 레벨링 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해산물 샐러드 먹어줄게요. 섬을 둘러보다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섬 한 개에만 유전이 6개가 있더라고요. 폭포 아래에 3개, 폭포 위에 3개가 있어요. 일단 평지라 만족. 이번 원유 거점은 여기다 지을게요. 12마리 도감을 다 채운 후엔 화산어촌 마을에 퀘스트 깨러 왔습니다. 펠 포획을 많이 하면 되는 퀘스트예요. 그런데 뒤쪽에 섬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처음 발견했어요. 여기 자주 왔었는데 왜 이제야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는 비약 2개와 발전 채굴 응용학책 그리고 희귀 보물지도 1장을 얻었습니다. 발견했는데 안 가볼 수 없겠죠? 처음엔 그냥 일반 섬인 줄 알았어요. 석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기가 테라리아의 영역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콜라보로 생긴 던전이 여기였네요. 이곳에서는 터주펠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또 이번에 낚싯대 하나를 새로 장만했거든요. 성능 차이 한번 확인해 봐야죠. 확실히 장비빨이 있긴 해요. 바가 체감상 2배는 커진 것 같은 느낌? 새로운 패시브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영 속도를 50% 올려주는 파도타기 왕입니다. 이걸 보고 딱 든 생각이 수영 관련 패시브만 잔뜩 모아서 인양할 때 타고 다닐 종결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낚시터의 물고기 씨를 전부 말린 후엔 테라리아 던전 맛보기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절 반겨준 건 슬라임들이었어요. 얘들은 경험치는 안 주더라고요.
대신 콜라보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인 신성한 주개를 드랍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던전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물 상자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주개와 테라리아 콜라보 장비 설계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던전 안쪽 비밀방에 숨겨진 하트를 부수면 생명 수정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체력 스탯을 하나 올려주는 비약이었습니다. 던전 한번 돌 때마다 2개 구할 수 있었어요. 전체적인 구조는 일반 던전과 동일했습니다. 맨 끝에 보스가 있더라고요. 45레벨 크툴루의 눈. 근데 이게 입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뒤편이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제가 테라리아를 안 해봐서 구현이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징그러워요. 패턴은 돌진하기. 이건 타이밍 맞게 옆으로 굴러주면 쉽게 피할 수 있었어요. 징그러워서 별로 안 가져가고 싶었지만 기념품 느낌으로 하나 데려갈게요. 던전 출구에는 역시 보상 상자가 2개 있었습니다. 기술서와 장비 설계도, 그리고 천상의 인장 설계도를 확정으로 드랍하는 것 같았어요. 천상의 인장은 레이드용 석판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일단 챙겨둘게요. 설계도 바로 써봤습니다. 테라리아 방어구의 장점은 재료로 신성한 주개만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성능도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재련금속 방어구보다 좋다는 거였습니다. 비교해보니 펠금속 방어구보단 약간 모자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멋있으시잖아? 왕관보단 투구가 마음에 들어서 투구로 골라줬어요. 각 장비마다 특정 무기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부가 효과도 있었습니다. 테라블레이드는 멋있는데? 팔이 빠질 것 같은 속도였어요. 검기를 날리는 무기였습니다. DPS가 상당히 높아 보였어요. 기력 스탯이 높을수록 효율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고속 스텝으로 공격을 회피하는 아누비스랑은 상성이 좋지 못했어요. 또 다른 장점은 관통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벽도 뚫어버려요. 뒤에 번개냥 피 다른 거 보이시죠? 습격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41일차에는 첫 농축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밀렵단을 만날 때마다 포획해뒀거든요. 조이를 강화할 때 팁을 드리자면 다른 인간형 펠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농축을 위해선 재료가 116개 필요한데 아직 한참 모자라네요. 안 쓰는 펠들도 일단 농축했습니다. 펠 상자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 농축한 펠은 원정 전투력 또한 올라가거든요.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 모으러 왔어요. 밀렵단 아지트를 돌면서 재료를 모으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방문할 때마다 4명 정도 잡을 수 있었어요. 제물로 사용될 친구들이니까 잡기 편하게 최대한 레벨이 낮은 녀석들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더비와 크리범의 교배를 시작했어요. 신속과 연구기관 패시브를 모으는 과정에서 두더비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모은 패시브를 윈드디어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랍니다. 전설 특성이 없을 때 탑승용 펠의 종들 특성은 신속, 달리기왕, 재빠름, 연구기관이지만 달리기왕과 재빠름은 수술대로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신속과 연구기관만 가지고 있어도 교배작을 끝낼 수 있는 거죠. 1트 만에 원하는 특성을 가진 윈드디어를 뽑을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수술은 살짝 미뤄야만 했습니다. 시승 후기입니다. 확실히 빠르고 오래가요. 완지 에너자이저죠. 계속 달려도 기력이 잘 안 닳더라고요. 이 점이 가장 많이 체감됐습니다. 확실히 비싼 게 좋긴 좋아. 얼른 돈 모아서 종결 특성을 달아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하루 일과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족한 석영 개우기. 관통 효과를 이용하면 곡괭이보다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어림도 없었죠. 애꿎은 나무만 캐시더라고요. 어쨌든 석영 내덩이 캐기, 돌아다니면서 레벨링하기. 이젠 초반 지역 펠들은 거의 다 채워서 두 번째 탑 주변을 박멸 중이에요. 거점 관리하기, 이게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변화된 점이 있다면 48레벨이 돼서 금화 제조 공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선 금속 주개 1개를 100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금화를 좀 제조해뒀어요. 다 우리 윈드디어 수술비를 위한 거예요. 투기장에서 사온 달리기왕 임플란트 달아주고 재빠름 임플란트도 달아줍니다. 이렇게 사이버 사이코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 수술 때 묻혔죠? 필요 없는 패시브가 달려도 이런 식으로 교체가 가능하답니다. 이젠 너무 빨라서 타기도 힘든 수준이에요. 나무에 정신 팔리기 전에 얼른 타야 합니다. 이젠 속도 체감이 확 되죠? 농축을 하면 이것보다 더 빨라진다고 하긴 하던데 저한텐 충분히 만족스러운 속도네요. 마실 나온 김에 앞에 보이는 번개냥 2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초롱성의 책사, 동기부여, 돌격지휘자 패시브가 한 번에 붙어서 나왔답니다.
모두 플레이어 스탯을 올려주는 패시브예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구하기 쉬운 놈들이지만 이게 한 번에 붙어 나온 게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교배로 질풍수리에 붙여줄게요. 테라리아 던전도 주기적으로 돌고 있어요. 새로 생긴 무기를 한 번씩은 써보고 싶어서 설계도를 다 모을 때까지는 계속 돌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프레데터 코어 파밍. 던전을 돌 때마다 인벤이 모자란 게 항상 체감이 돼서 코어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광폭카펠은 하루에 한 번 젠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보단 나오는 장소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잡아주는 중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반복되는 일상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걸 매일 하는 중이랍니다. 다음날에는 아이템 배출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거점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파밍 후 인벤 정리하는 시간을 딸깍 한 번으로 바꿔주는 건물입니다. 먹이 상자, 길드 상자를 제외한 모든 상자가 통합되어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뒤적뒤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간 절약 꿀이죠. 새로 제작한 무기도 시험해 봤어요. 테라리아 무기인 볼텍스 비터입니다. 돌격소총탄을 사용하는 무기예요. 특별한 점은 일정 간격마다 광역 공격을 하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점과 재장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데미지가 막 세진 않지만 탑만 충분하다면 경직을 이용한 일방적인 구타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어요. 엑스칼리버는 이름이 주는 두근두근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커브길 볼록거울도 아니고 사거리가 보이는 것보다 매우 짧았습니다. 나무 캐기에 딱 좋아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뭐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초딩 무기였습니다. 일반 패 잡으면서 보여드리긴 아쉬울 정도라 설산 탑보스 잡으면서 보여드릴게요. 테라 프리즈마라는 번쩍번쩍한 검입니다. 이걸 손에 들고 휘두르면 적을 추적해서 공격하는 검을 최대 9개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 무기인 이유가 검을 소환하고 무기를 집어넣어도 소환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볼텍스 비터로 딜링을 하면서 추가 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랍니다. 뭐랄까, 새로 생긴 보조무기 느낌? 비 살살 녹는 거 보이시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DPS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서 그런가 내구도가 금방 닳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구도까지 바라면 너무 과하긴 하죠? 위협적인 패턴은 돌진하면서 노란 구체를 생성하는 건데 한 3초 후에 터지면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잡았죠? 진짜 잡았죠. 바로 리트에서 1분 8초 만에 컷. 성능은 둘째치고 비주얼이 정말 화려하긴 해요. 바로 원정 장소 바꿨습니다. 설산의 얼음 동굴이에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정 보상으로 고대 문명의 코어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에이드하고 보상으로 얻었었죠. 이게 후반부에 정말 많이 필요할 거라 이제부터 원정을 3배럭으로 돌릴 거예요. 원정소는 거점마다 하나씩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거점이 3개랍니다. 보상 수치가 아무리 낮아도 일단 원정을 보내기만 하면 코어를 최소 1개는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젠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벚꽃섬으로 왔습니다. 40에서 50레벨의 펠들이 위치한 지역이라 여기서부턴 울트라 스피어나 전설 스피어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필드 보스도 잡았어요. 55레벨 테라나이트예요. 데미지가 1에서 3 정도 들어가지만 DPS가 말이 안 되죠. 티끌모아 태산이긴 해요. 살살 녹았습니다. 끓어오르는 자신감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달고 딴 세력기지도 털어줬어요. 닌자들은 대부분 카타나를 들고 다녀서 발도하는 모션을 보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볼텍스 비터로 난사하면 미사일에 넉백 효과가 있어서 공격을 캔슬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봉월지도는 넣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벚꽃섬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스피어를 안 쓰고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전투용으로 쓸만한 패를 얻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초절기교를 가진 패를 잡았습니다. 이건 작업 속도를 75%나 올려주는 패시브예요. 이걸 거점 펠들에게 전부 달아줄 계획입니다. 지금 배합 목장에는 동시레치 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농축작이 끝나는 대로 초절기교 작업 시작할게요. 48일차에는 기존 채굴 거점을 철거하고 원유섬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원유 추출기 하나 건설하는데 펠 금속 주개가 250개, 전자기판이 50개씩 필요합니다. 또 유전 하나에 이걸 2개까지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점 하나에 3개의 유전이 있으니까 6개의 추출기를 건설할 수 있으니 펠 금속이 1500개, 전자기판이 300개 필요합니다. 심지어 섬에는 이런 거점을 2개 지을 수 있죠. 근데 또 이걸 돌리려면 일반 발전기로는 어렵고 대형 발전기를 만들어줘야 해요. 이건 펠금속 200개, 발전기가 200개가 필요하거든요.
노가다 해야겠지? 근데 뭐 딱히 제가 할 건 석영 캐기 말고는 없어요. 발전기관은 작은 부락에서 사오면 되고 펠지움 파편은 파쇄기 돌리면 되거든요. 파쇄기에 들어갈 돌은 채석장 돌리면 되고요. 즉 무한 기다림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점에 토대를 깔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섬에 폭포가 있어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려면 물가에 토대를 깔아야 하거든요. 토대가 안 깔리는 곳엔 지붕을 깔았습니다. 그래도 바닥 있는 게 더 낫죠? 초절기교 전달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검구리와 멜파카를 교배할 거예요. 둘을 섞으면 뭐가 나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왜 하필 멜파카냐? 얘가 일노의 패시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술대에서 붙일 수 있는 작업 패시브는 장인기질 야행성 성실한 뿐입니다. 초절기교 일노에는 교배로 붙여야 하는 거죠. 기존 채굴장들은 원유 거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거점 작업의 세분화를 해줄 거예요. 52레벨이 되면 하나의 거점을 더 지을 수 있고 총 4개의 거점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농사, 채굴, 교배, 수작업 및 방목 이렇게 4분야를 담당하는 거점을 만들 거예요. 여긴 채굴 거점이 될 거고 농사 거점은 원래 쓰던 거 계속 쓸 거고 교배 거점은 연구소 거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거점이 하나 더 늘어나면 섬 2층에다 수작업 거점을 만드는 거죠. 2층에도 원유 추출기를 지으려면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 이걸 제일 마지막에 만들 생각입니다. 계획 깔끔하죠? 교배장에선 불일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얘를 이용해서 종결패를 하나하나 뽑아주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노가다 과정을 생략하고 나중에 최종 결과물만 보여드릴게요. 현상금 증표도 복사해줬어요. 현상범을 포획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체하면 보상을 2배로 얻을 수 있어요. 포획할 때도 보상을 주고 해체할 때도 똑같이 보상을 주거든요. 제가 모자이크한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있는 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원유 추출기 2개 건설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1회차 때 이게 너무 안 돼서 한참을 연습했던 터라 아직도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전 모양이 전부 동일해서 특정 방향을 보고 건설하면 됩니다. 원리만 깨달으면 쉽게 겹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또 하나만 만들면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알기가 어려워서 그냥 세트로 묶어서 건축했습니다. 화산의 강폭 카페는 레벨이 조금 높았습니다. 뭐 그래도 이지하죠?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48레벨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경험치를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포획에 비해 5배 정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55레벨 세력 기지도 털어봤어요. 그래도 레벨 차이는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몇 대 맞고 좀 쫄려서 야비하게 싸웠습니다. 이번에도 보물지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대의 보도를 얻었어요. 이걸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신뢰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세력기지를 털거나 섬을 돌아다니거나 임무를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나중에 투기장이나 레이드를 위해 사용하려고 그동안 얻은 건 전부 창고에 고이 모셔두는 중이에요. 이것도 아껴둘게요. 레벨링은 꽤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자원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검 2자루만 사용했어요. 테라 프리즈마도 수리비용 아끼려고 2자루만 소환해서 다녔습니다. 일반 페이들에게 9자루는 좀 과해요. 그리고 화산 필드 보스도 잡았어요. 마그마 카이저, 저희 집 최강 펠이죠. 필드 보스들은 하나같이 스킬 시전 모션이 커서 펠 컨트롤만 해주면 허수아비 패듯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54일차에는 첫 종결 라바 드래곤을 뽑았습니다. 얘는 기본 야행성이라 성실함과 장인기질을 붙여야 해요. 수술비는 아누비스 공장 보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굴패를 먼저 만든 이유랍니다. 금속광석 수급을 늘려서 금화 제조로 돈복 사버그 사용하고 수술비 마련까지 스무스하죠? 동결 분쇄기도 건축했습니다. 이건 파쇄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냉각 적성을 사용해서 금속광석과 스피어도 이젠 펠지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펠지움 하나에 돌이 5개 필요했었잖아요. 금속은 단 2개면 됩니다. 가성비 묻혔죠? 라바 드래곤 혹사시켜볼게요. 현재 활화에선 펠 금속 주개와 플라스틸을 굽고 있습니다. 플라스틸은 원유로 만들 수 있어요. 동결 분쇄기도 플라스틸로 만들었답니다. 원유 추출기를 늘려야 플라스틸도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펠 주개도 같이 만드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교배가 시작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레퍼토리죠? 펠 상자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펠 보관소를 하나 더 건설했습니다. 이건 펠 보관 스토리지 하는 건데 저장 공간이 매우 넓은 데다 개별적으로 펠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뭐 어차피 전 혼자지만요. 대충 중요한 녀석들만 좀 넣어두고 나머지는 전부 농축했습니다. 이젠 정말 레벨업뿐이야. 모래 언덕을 돌면서 레벨링을 했습니다.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생략할 수 없는 특정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원유를 생산하거나 광물을 캐거나 교배를 하거나 대부분의 작업은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프레디터 펠 열심히 잡으면서 코어도 좀 모아주고 펠 강화를 위한 영혼도 모았습니다. 언덕 한 바퀴 돌다가 섬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봐야겠죠. 부드럽게 날아가는 척 하면서 백조 메타로 가는 거예요. 물 위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헤엄을 와우박 치고 있듯이 생존을 위한 날갯짓을 하는 거죠. 빙온의 외딴 섬이네요. 한쪽에는 보스 입장 맵이 있었습니다. 60렙인 거 보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전설 펠인가봐요. 아직 잡기엔 좀 이르죠? 안 이르죠? 집 가서 정비 한번 하고 바로 도전했습니다. 정비라고 해봤자 별건 없고 전설 스피어랑 얼티밋 스피어 영끌에서 제작하기, 미리 만들어둔 둥실의치 챙기기, 이거 2개 해왔어요. 좀 신기한 건 전설 펠인데 체력이 낮더라고요. 분명 1회차 때 봤던 다른 전설 펠들은 기본 15,000 정도였던 것 같던데 말이죠. 그래도 확실히 느낌은 있었습니다. 딱 얼굴만 놓고 봤을 땐 메기인지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헬스인 걸 보면 흰수염 고래 느낌이었어요. 이름은 멋있더라고요. 패턴은 물 레이저 쏘기, 바닥에 소용돌이 만들기,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패턴이 상당히 쾌랄했어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기. 이게 진짜 분노유발 패턴이에요. 닥쳤던 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꺾일 순 없죠. 다시 도전했습니다. 보스방은 처치 안하고 나가면 바로 재도전할 수 있거든요. 볼텍스 피터 탄이 다 떨어졌지만 보조 무기로 데미지 1씩 넣으면서 열심히 팼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팼어요. 열심히 깎아놨는데 벨이 툭 치면 안되니까 공격 중지 명령 내려주고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간지럼 좀 태워줬습니다. 넵티오스는 전설 터줄 패시브가 확정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전 귀신을 붙이고 싶었는데 다이아몬드 보디가 대신 붙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쟨 될 때마다 방문해서 잡아줄게요. 밖에선 세상을 좀 모를 것 같이 생긴 고래 한 마리도 챙겨줬습니다. 일단 몸에 얼음도 박혀있고 레벨도 심상치 않은 게 동결 분쇄기에 고정해두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밀림 집안일 했습니다. 아예 부화시키려고 했는데 인벤이 없더라고요. 에? 사실 넵티오스 잡을 땐 패시브만 보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 확률로 나오는 전설 설계도를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개꿀이죠. 신무기는 62레벨에 해금되는 고도문명 무기 공장에서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레시피가 없다면 말렙인 65레벨에 만들 수 있는 데미지 12,500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전용 탄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65레벨에 해금돼서 당분간은 사용하기 어렵겠네요. 좀 아쉬웠지만 재료를 미리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았어요. 전설벨 레이드에 나섰습니다. 처음 도전은 빙천마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혀주고 반나절도 안돼서 제 주제를 알게 됐습니다. 뭔 전설펠이여. 빙천마 하나 잡을 바엔 든든한 전력맨으로 원유나 만들지. 전력맨도 종별이 완성됐습니다. 얘는 장인기질과 야행성을 붙여줬어요. 밤에도 원유 추출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야행성은 필수입니다. 하나뿐인 능력학 책도 먹이고 영혼으로 작업 속도 강화도 했습니다. 극한 영혼은 좀 아까워서 대형 영혼까지만 해줬어요. 바로 원유 거점에 투입했는데 이거 전력 올라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6개를 돌리고 있는데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2마리를 배치해 놓긴 했지만 좀 지켜보다가 낭비 같다 싶으면 채굴펠로 바꿔줄게요. 벌써 58일차네요.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적은 게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봄을 캐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상으로는 내열 플라스틸 갑옷 설계도를 얻었어요. 마침 테라리아 방어구도 좀 질려가고 있었는데 나이스. 성능은 기존 방어구에 비해 3배 정도 좋긴 한데 플라스틸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료 틈틈이 모아서 만들어 볼게요. 다음날엔 달꽃단의 탑에 도전했습니다. 테라프리지마 넉넉하게 만들어 왔어요. 입장하자마자 제일 위협적인 패턴을 사용하더라고요. 특유의 효과음과 함께 레이저를 발사하는 패턴입니다. 방금같이 어그로가 패를 끌리면 집어넣기만 해도 바보로 만들 수 있는데 저한테 사용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리지마 9자루 꽉 채워서 소환화를 하는데 반짝거리는 보라색 공을 잔뜩 뿌렸습니다. 매너가 없는 친구들이요. 변신 중에 공격하는 건 국지룰 위반입니다. 다음 패턴으로는 사방으로 공기 날리기, 얼음 잔뜩 떨어뜨리기,
그리고 동시에 레이저 패턴까지. 이게 다다니트 스킬이라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그대로 잡아먹히게 됩니다. 전 한쪽으로 돌아주다가 거의 겹칠 때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최대한 적게 맞는 식으로 파괴했습니다. 프리즈마 3개 챙겨오길 잘했죠? 딜은 차고 넘쳐서 패턴 회피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추가 타격이 있는 패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션 보고 최대한 먼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파해법 간단하죠? 2분 49초 남기고 클리어.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배 목장 청소해요. 현재는 필럼린을 교배하고 있습니다. 패치 이후에 교배 꿀팁을 드리자면 수술대로 박외주의자 패시브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알 생산 속도를 100% 올려주는 패시브예요. 두 마리 모두 붙이면 4배가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알이 가득 차 수 있거든요. 그럼 교배 목장이 작동을 멈추게 돼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알부터 챙겨주는 중이랍니다. 60일차입니다. 테크놀로지의 집결체, 페레체 컨베이어 벨트를 건축했습니다. 이건 한 번에 부둣가를 10개 휘두르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위 테크로 올라가니 고대 문명의 부품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이건 희귀펠이나 알파펠을 해체하는 걸로 쉽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필드보스 열심히 잡고 낚시 열심히 해서 알파펠이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얌전히 고대 부품이 되거라. 이렇게 모은 부품으론 재능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펠의 재능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장신구 슬롯에 끼워주면 체력, 공격력, 방어력 재능치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재능치가 낮으면 약간 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형은 너무하잖아요. 재능 열매가 많았다면 고려해봤을 텐데 많이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풀농축은 해야 하니까 밀렵단 사냥 나왔습니다.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펠 스킬 하나만 스쳐도 낙엽처럼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염상이에게 힘 조절 패시브를 달아줬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반지랑 같은 성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압의 딜합니다. 근데 제가 버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버티게 해주는 그런 특성인 거죠. 레벨 낮은 녀석들 계속 잡고 있는 건 정말 지루한 일이에요. 중간중간 바람 쐬러 철락 방문도 했습니다. 볼텍스 비터가 여러 명 상대할 때 은근 좋더라고요. 윈드디어 타고 스킬 다 피하면서 체력 깎아준 다음에 스피어 던지기. 이것만 반복해도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도파민 디톡스가 중요하긴 해요. 밀렵단 사냥으로 도파민 빼줘서 레벨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무한동력 아닐까? 62일차가 되어서야 종결 아누비스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작업 거점을 만들 때가 된 거죠.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3마리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전부 수술해줬습니다. 거점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모두 투입해줄게요. 또 티오스입니다. 이젠 재능치도 확인할 수 있어요. 88, 99, 97이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올 100이 뜰 확률은 0에 수렴하니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만족이죠. 일단 첫 번째 나생문은 통과한 거예요. 하지만 재능치가 높아도 특성이 없으면 레이드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귀신까지 붙어 나오는 게 마지막 나생문입니다. 안경 벗다가 골로 갈 뻔했네요. 과연? 완전히 럭키비키죠. 그리고 전설 설계도 하나 더 얻었습니다. 3마리 잡아서 2개라. 오늘 차 조심해야겠는걸. 무한 레벨링 했습니다. 그래도 1회차 때에 비하면 레벨업 난이도는 훨씬 쉬운 느낌이었어요. 경험치 음식이 확실히 체감되긴 해요. 세력기지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입장했습니다. 도둑이에요. 닌자들 방방 태워줬습니다. 테라리아 콜라보의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 중반부 난이도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패치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50에서 55레벨 구간이 루지안감이 있었는데 새로운 무기가 워낙 화려해서 전투하는 맛이 늘어났습니다. 액션 쾌감 볼텍스 비터,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마지막 수작업 거점에도 재료가 모이는 대로 원료 추출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깡통 거점이라 일단 빈나이트 8마리 목장에 배치했어요. 재료 모이기 전까지는 벌꿀 무한 생산해서 케이크 재료를 모아줄 생각입니다. 안 보여드렸었지만 그동안 틈틈이 교회도 방문했었어요. 드디어 오늘 재능치가 좋은 조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열매 안에서 개체값 올 100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농축 재료 보호는 시간입니다. 인간 포획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리자면 초반 지역에 위치한 현상범 턴코트 옆에서 밀렵단이 자주 스폰된다는 겁니다. 밀렵단 탑 주변 기지랑 여기를 계속 돌아주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116마리 포획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조이랑 마지막 작별을 할 시간입니다.
임무 수행 보상으로 받았던 농축펠 정수 1레벨, 2레벨을 전부 사용해서 새로 잡은 조이를 이성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교배로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사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 아껴두고 있었답니다. 계획 깔끔하죠? 대체값 올 100을 만들어주기 위해 열매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 쏟아부어서 사성까지 농축하면 결과물이에요. 뭔가 막 세 보이진 않죠? 실제로 인간펠은 기본 종족치가 매우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크게 좋진 못해요. 아니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신뢰도 패치가 들어오면서 종족치가 낮은 펠들은 상당히 큰 수치로 보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펠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모아둔 유데이 보도를 사용해 줄 거예요. 가산점 스탯이 상당하죠. 벌써 체력이 8000이에요. 나중에 65렙 신뢰도 10이 된다면 얼마나 강해질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빨리 레벨링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도 하나 만들었어요. 유탄 발사기입니다. 동물 상자에서 레시피를 얻게 되어서 2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바로 해봐야겠죠? 그 전에 현재 교배 목장 상황 먼저 알려드릴게요. 비초롱과 유령초를 합쳐서 불초롱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비초롱에 불피우기 3레벨이 추가된 펠이에요. 불피우기랑 관계가 동시에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농장 거점에 배치해두면 물주기랑 요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규 펠들 성능이 참 좋아요. 아쉬운 점은 자체 야행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젠 이건 문제도 아니죠. 수술 딸깍? 동네 뷔페로 왔습니다. 유탄 데미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조이도 랩방감 고려하면 잘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스킬 안 배워져서 총질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긴 하지만 말이죠. 동네 뷔컷 전설패를 처치했을 때 얻는 보너스 경험치 이것도 정말 달달했어요. 56레벨 정도 되니까 천락의 땅에 나오는 펠들을 제외하곤 얼추 다 잡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지역인 천락을 탐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맵 밝히면서 필드 보스도 잡았습니다. 유탄은 1대1보단 1대4 상황에 더 좋았어요. 탄 재료도 얼마 안 들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쭉 애용했습니다. 이 지역의 독특한 점은 맵 곳곳에 살벌하게 생긴 대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날타를 타고 있을 때 감지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데미지 5000의 유도 미사일이 순식간에 여러 발 꽂히게 됩니다. 약간 사드 느낌? 근데 이렇게 쓱 가서 해킹 싹 해주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대공포는 한 번 해킹하면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해킹한 지역 주변에선 날타를 타도 되죠. 하지만 이게 10개도 넘게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전 당분간은 윈드디어를 타고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얼추 해킹 다 했다 싶을 때 날아다니는 게 덜 귀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높은 절벽이 많아서 지상펠로는 돌아다니긴 조금 어렵긴 해요. 이런 건 갈고리 총으로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맵 밝히면서 보이는 빠른 이동 석상은 전부 활성화했습니다. 마지막 탑도 발견했어요. 여긴 레벨링 조금 더 하고 도전할게요. 66일 차에는 광폭한 어둠무사를 만났습니다. 얘도 상당한 게 시선 페이크를 치더라고요. 분명 조이 보고 있지 않았나요? 저랩 광폭카펠도 처치 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주긴 하지만 천락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1회차 때 본 바로는 포획에 비해 한 15에서 20배 정도 경험치를 주더라고요. 당장 잡아야겠지? 왜 맨몸인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잡았죠? 경험치 보이시나요? 110만. 포획하면 5만 정도 주니까 22배네요. 완전히 개꿀이죠? 심지어 펠들에겐 더 많이 줍니다. 천락 광폭카펠은 총 4마리예요. 아침에 3마리, 밤에 1마리 스폰됩니다. 근데 제가 다 잡아버릴 거라 나오자마자 사라질 예정이에요. 67일입니다. 천락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굴 탐험이에요. 금속 탐지기를 들고 있으면 제 주변으로 탐지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방금 보셨나요? 뿅 하고 튀어나왔죠? 이건 천락의 땅 동굴에서만 얻을 수 있는 크로마이트예요. 곡괭이로 캐도 되지만 전 그냥 유탄으로 캤습니다. 유탄 3방이면 전부 캘 수 있거든요. 곡괭이는 7방이지만 말이죠. 유탄이 낫죠? 그리고 번쩍번쩍한 광석도 캐줬습니다. 이건 헥소 석영이에요. 얘는 밖에도 있긴 하지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동굴 온 김에 캐주는 게 좋아요. 이들로는 헥소라이트를 재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종 광물 중 하나죠. 이걸 최대한 모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굴 밖에 상자도 하나 만들었어요. 초반 제외하고는 스탯을 대부분 공격력에 투자해서 소지 중량이 금방 차버리거든요.
무게 다 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자에 보관해뒀다가 한 번에 집으로 들고 갈 계획입니다. 광석이 특별하다는 것 말고는 그냥 다른 동굴과 비슷해요. 마지막에 있는 보스 잡고 보상 상자 까면 끝. 이런 식으로 동굴 한 바퀴 돌면 크로마이트는 최대 350개, 헥소 석영은 400개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주섬주섬 챙기고 기한은 네온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터주펠 보일 때마다 낚시도 해줬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터주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잡히는 녀석들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성장 촉진종 플러스 2, 펠이 획득하는 경험치를 올려주는 장신구예요. 예전에 낚시하다가 플러스 1도 얻었었는데 그땐 그냥 지나쳐서 몰랐었거든요. 완전히 개꿀 아이템이었네요. 필드 보스들도 잡았습니다. 먼저 셀레스티얼이에요. 얘는 60레벨인데 전설 펠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멋진 사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볼트디어, 윈드디어 색칠놀이죠. 이 동굴은 뭔 사슴 집인지 보스가 전부 사슴이었어요. 전기 사슴 컷! 특별한 방문객이 거점을 찾아왔습니다. 사막가의 천사. 이걸 준다고? 레전드 상황 발생. 진짜 천사였네요. 69일차입니다. 중후반부에 접어들었죠. 하루 루틴 보여드릴게요. 맵 밝히면서 대공포 해킹하기. 여기서 착지가 중요합니다. 멋있으시잖아. 동굴 돌면서 크로마이트랑 헥소 석영 모으기. 원정 4배럭 돌려서 고대 문명의 코어 수급하기. 연구 끝날 때마다 새로운 연구 시작하기. 초반 단계 연구는 너무 빨리 진행돼서 금방 끝나더라고요. 수치 오르는 거 보면서 멍 때리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교배 목장 돌리기. 지금은 만티파이어랑 레비드라를 교배해서 아그니드라를 만들어 줄 거예요. 채굴 거점에 재련소도 같이 설치해 뒀거든요. 여기서 나온 아그니드라들은 재련 담당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폭카페 잡기. 밤에 나오는 유령초까지 전부 잡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또 낮이 됐죠? 또 루틴 시작입니다. 이제부턴 65레벨이 될 때까지 이 과정만 계속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있던 공장들을 모두 철거하고 수작업 거점으로 옮겼습니다. 케이크는 부족하지 않게 재료를 미리미리 구매했습니다. 한 번에 6,000개씩 구매해두면 케이크를 대략 75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케이크 굽기는 농사 거점 담당입니다. 숯 수급을 위한 벌목장도 하나 건설했습니다. 모아뒀던 나무로 연명했었는데 이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나무는 셀레스티얼이 캐줄 거예요. 얘가 벌목 4렙이더라고요. 응용학칙 하나 먹여서 오래 만들었습니다. 수술대에서 패시브 대충 붙이면 준비 끝. 나무는 많이 필요하진 않아서 야행성이랑 성실함만 붙였어요. 속도 장난 아니죠? 레이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넵티오스로 궁극 제노드란까지 도전해 볼 거예요. 1회차 때는 빙천마로 일반 제노드란까지만 잡았었는데 이젠 말렙도 확장됐고 재능치 올리기도 쉽고 패시브 달기도 쉬우니 목표를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저번에 잡았던 귀신 넵티오스에게 재능 열매 미리 먹여줬어요. 재능치도 일정 확률로 유전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값이 100인 친구들만 선별해 줄 겁니다. 동시에 패시브를 전설 터주 귀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빡세죠? 그래서 둥실어치를 미리 만들고 넵티오스를 미리 잡아둔 거예요. 아직 27일이나 더 남았지만 언제 교배작이 끝날지 몰라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했답니다. 교배작에 참여할 부모 펠들에겐 모두 수술로 박애주의자를 붙였습니다. 15마리를 풀 농축하려면 재료만 1740마리가 들거든요. 까짓 거 한번 해보죠. 또 달라진 점은 테라리아 던전 보스였던 크툴루의 눈을 기용한 것입니다. 얘가 운반 4렙이더라고요. 농사 거점이랑 채굴 거점에 운반 펠이 부족해서 눈알들을 배치할 거예요. 운반에는 이동 속도가 중요해서 이속 패시브들만 붙였습니다. 작업 속도 패시브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징그러워 죽겠지만 일 잘하면 오케이. 광폭카페를 하도 많이 잡아서 최적화 동상까지 개발했습니다. 아비스고트 잡자마자 왼쪽으로 꺾어서 달려줍니다. 끝에서 점프. 이때 최대한 천천히 내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질풍슬이 펼쳐서 저 뒤에 보이는 피카츄 모양 동상을 향해 날아갑니다. 절벽 바로 밑에 착지했다면 성공이에요. 이제 열심히 달려가면 라이가루다 겟도. 순식간에 2마리 잡았죠. 계속 보면 지루하시니까 노가다는 여기까지. 안 보여드려도 계속 돌고 있답니다.
늘어나는 알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형 알 부화기를 건축했습니다. 일반 부화기에 비해 3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부화 속도를 50% 올려줍니다. 전 설정을 바꿔놔서 이건 의미 없어요. 두 번째, 10개의 알을 동시에 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화한 펠의 패시브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시간 절약 상당하죠? 전 여기서 프리즘 패시브를 3개 가진 친구들만 확인해보면 돼요. 바로 하나 얻었죠? 나머지는 전부 농축 재료로 사용할게요. 60레벨이 돼서 천락의 탑에 바로 도전하려면 증표가 필요하네요. 다크키드 잡고 베노고트 잡고 홀로페이스까지 잡은 후에 진짜 입장. 약간 도전 안 외쳤죠? 패턴은 물 뿌리기, 동그란 물 뿌리기, 바닥 색칠했다가 얼음 만들기, 포효 후 바닥 내려 찍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피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사실 한 번도 못 피했습니다. 질풍수리 농축을 안 해서 보자마자 피해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방패골 돌 때까진 살이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8분 조금 안 걸려서 클리어했네요. 노말 난이도는 끝났으니 레이드 준비하면서 하드 난이도도 순서대로 격파해 볼게요. 밖으로 나오니까 벌써 다음날이 됐더라고요. 보급 떨어지길래 바로 챙기러 갔습니다. 유탄 발사기 설계도 3이랑 비약, 크로마이트 조금이랑 응용학 책 하나 얻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2번이었는데 아다리가 정말 잘 맞네요. 헤럴드 2회차의 목표가 모든 컨텐츠 100% 즐기기였잖아요. 일단 필드보스부터 전부 쓸어줄게요. 시작은 전설벨입니다. 전설벨들은 전부 포획할 거예요. 일단 제트레고는 현재 존재하는 벨 중 비행속도가 가장 빠른 녀석입니다. 이젠 대공포를 어느 정도 지워서 윈드디어 대신 얘를 타고 다녀볼게요. 속도 묻혔죠? 딱 하나 단점을 꼽으면 치타라는 겁니다. 기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아요. 연비가 매우 구립니다. 그래도 빠르니까. 이번엔 빙천마를 잡으러 왔어요. 이지하죠? 이번 회차엔 전설 설계도 운이 참 좋더라고요. 펠 금속 도구 설계도 전설입니다. 지금 현역인 장비는 아니라 제작할 일은 없지만 일단 기분이 좋아요. 다음 전설 잡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 해보러 왔습니다. 달꽃단의 탑 바로 앞에 있는 65렙 세력 기지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처음은 야비하게 스타트했습니다. 지붕 위에 쉬고 있는 친구들부터 정리해주고 유탄으로 밑에 있는 친구들도 정리했어요. 그래도 바글바글한 거 보셨죠? 얘들도 옆 벽에 올라가서 전부 정리했습니다. 65렙이라고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구조가 단순해서 보물상자는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전설 보물지도를 얻었습니다. 바로 캐볼게요. 두근두근. 발전형 말 2단계는 너무 슴슴한데. 그래도 할 일 하러 가야죠. 다음 전설 잡으러 왔습니다. 얘들은 너무 친해서 둘이 한 곳에 붙어 있어요. 2마리를 한 번에 잡아야 해서 성가시긴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얘들도 기념품으로 챙겼습니다. 마지막 전설 펠은 천락의 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일반 보스들부터 잡을게요. 마지막 전설은 흑천마인데 얘도 천락의 탑처럼 입장 증표가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잡고 보겠습니다. 드디어 60레벨 넘겼습니다. 감격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새로운 기술 리뷰해 볼게요. 더 좋은 아이템을 입력할 수 있는 소모성 장비인 마그넷, 신규 장비 및 건축물 재료인 코랄리움 2개, 그리고 핵소 석영 채굴장입니다. 할 일이 하나 줄고 할 일이 하나 늘었어요. 핵소 석영은 안 켜도 되지만 이젠 인양 노가다 시작입니다. 일단 채굴장부터 건설했어요. 라바드래곤 3마리가 붙어 있는데도 막 빠르진 않네요. 2개 동시에 돌려서 핵소 석영 무한 수급 갈게요. 마그넷 인양 보여드릴게요. 천락의 땅 주변 바다에는 고급 인양품이 널려 있습니다. 방식엔 다른 게 없어요. 미니게임 클리어하면 코랄리움 광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광석 5개, 주개 1개입니다. 생각보다 수급이 어렵진 않아요. 이걸 제외하고도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레시피가 나오기도 해서 노가다하는 맛은 있었습니다. 교배 목장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젠 넵티오스들에게 야행성을 달아줬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밤엔 자버리더라고요. 밤은 짧긴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서 최대한 쥐어 짜내는 중입니다. 남는 시간엔 전부 인양에 투자했습니다. 이젠 넵티오스를 탈 수 있어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점프력도 좋아요. 하지만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죠. 슝! 일단 재밌습니다.
쿨타임이 4초던데 아마 농축하면 줄어드는 구조 같아요. 한번 맛보니까 그냥 헤엄치는 건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헥소라이트 갑옷 설계도 3 획득, 완전히 개꿀이죠. 또 수영펠이 좋은 게 소지 중량 제한을 넘겨도 속도 저하가 없더라고요. 점프는 사용할 수 없긴 하지만 집을 자주 안 가도 돼서 좋았습니다. 코랄리움 싹싹 긁어 갈게요. 인형 갈 때는 흑루미 4마리와 함께 했습니다. 효과가 인형 아이템 획득 증가였죠. 이걸 드디어 사용해보네요. 체감은 확실했습니다. 광석수도 1.5배 정도로 늘었고 일단 드랍템 종류가 다양해졌더라고요. 인양 필수펠이네요. 종결 넵티오스가 생길 때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레벨링이죠. 얘들도 전부 65렙을 찍어줄 거예요. 경험치 바를 주목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19레벨이죠. 순식간에 55렙 달성. 레벨이 낮을수록 보정 경험치가 있어서 761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장 촉진 종입니다. 동일한 장신구는 동시에 착용할 수 없지만 레벨이 다르면 가능해요. 앞으로 넵티우스 레벨링은 광폭화폐 패는 걸로. 사실 똑같은 일상이죠. 드디어 6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 영광을 라이가루다에게 바칠게요. 전설 한 마리 남았었죠? 마지막 전설 잡으러 갑시다. 흑천마의 영역 입장. 흑천마 이름은 그레이 섀도우예요. 얘가 패럴드에서 가장 종족값이 높은 펠입니다. 확실히 그래 보였어요. 풀농축 넵티우스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가비. 마지막 전설 펠까지 수집 완료. 이제 레이드 시작해볼까요? 미리 만들어뒀던 전설 소총 챙기고 충전식 소총 탄약 전부 제작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열심히 모은 영혼으로 넵티오스 15마리를 골고루 강화해줬어요. 영혼이 충분할 것 같았는데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강화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풀강 넵티오스는 투의장도 데려갈 생각으로 유대의 보도까지 먹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력 버프 주는 그린모스 카레까지 챙겨주면 준비는 끝났어요. 바로 레이드 해보죠. 처음은 벨라루즈부터 전설 소총 딜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단 넵티오스는 넣어뒀어요. 치명타 기준으로 4000 언저리의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게이지 꾹 채웠다가 한 번에 탕! 저격 소총 느낌이네요. 1분 때렸는데 겨우 9만밖에 못 갔습니다. 바로 넵티오스 투입했어요. 얘들이 다같이 물줄기 난사할 때는 더위가 한방에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킬 화려한 거 보이시나요? 쾌감 묻혔죠? 벨라루즈 컷. 바로 마그마 드라고에 도전했어요. 얘는 불속성이라 상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공격이 치명타로 들어가더라고요. 살살 녹는다이. 이 페이지가 시작되고 전기 타입으로 변했을 때는 역으로 상성이 잡혔지만 1분 10초 만에 클리어했습니다. 레이드에 참여하는 넵티오스 스펙입니다. 스킬은 타라소닉 레이저, 이건 넵티오스 전용기예요. 그리고 아쿠아 서지와 물기둥 분출을 기용했습니다. 현존하는 물속성 기술 중 가장 데미지가 강한 스킬들이에요. 농축은 전부 4성까지 진행했고 패시브 스킬은 공격력과 데미지를 올려주는 전설, 귀신, 터주, 그리고 스킬쿨을 줄여주는 냉철함을 전부 달아줬습니다. 딜레도는 쌓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 없어요. 다음은 제노드란 레이드입니다. 시작 전에 고도무명 펠포드를 건설했어요. 이건 포켓몬 센터에 있는 기계 같은 거예요. 빈서 상태의 펠을 집어넣으면 부활하고 체력이 빠르게 차는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레이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펠 회복 수류탄이란 걸 만들어 봤어요. 새로 생긴 아이템인데 펠의 HP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 딜 안하고 뒤에서 회복 수류탄만 던지면서 응원단장 역할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회복약이랑 그린모스 카레까지 먹여주면 준비는 끝입니다. 제노드란 잡아볼게요. 수류탄이 피가 은근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도 제노드란의 딜을 감당하긴 어려웠습니다. 반피 정도 깎았을 때 첫 빈사자가 나왔어요. 포켓몬 센터 데려가야죠. 직접 들고 침대로 운반했습니다. 이런 바로 부활해서 다시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아무튼 3분 조금 넘겨서 제노드란도 클리어했습니다. 이젠 공극 레이드 준비해야죠. 메가 부스트건을 제작했습니다. 기존 부스트건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고 하네요. 얼마나 강화되는지 볼까요? 강화전 공격력은 4670입니다. 부스트건 쏘면 공격력이 5138까지 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10% 오르네요.
인간은 부스트건으로 강화가 안 돼서 이번엔 조이를 거점에 소환하는 식으로 레이드를 진행해봤습니다. 궁극 벨라루주. 체력이 90만이네요. 전투 자체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까먹고 밥을 안 먹였더니 하나둘씩 공복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공격력 디버프가 생겨서 딜이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자체 난이도 조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상자도 많이 나왔고요. 아무튼 3분 30초 만에 클리어. 보상으로는 마녀의 관을 얻었습니다. 비주얼 파멸적이죠. 헬들 회복할 시간 동안 그동안 안 잡고 빼먹은 필드보스 토발하러 왔습니다. 코시마리입니다. 보스는 세대 컷. 이렇게 패럴드에 존재하는 필드보스를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아니네. 찐막으로 초롱이까지 잡아주면 완전히 완벽이죠. 본업하러 가겠습니다. 궁극 마그마드라고 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거점에서 화난 펠도 부스트건 효과를 받더라고요. 강화된 펠은 주변에 주황색 기운이 생겨서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공복 수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마그마 드라고가 벨라루주보다 쉽더라고요. 3분도 안 돼서 클리어. 마지막으로 궁극 제노드락입니다. 피통이 거의 200만이에요. 그래도 할만한 것 같죠? 예? 스킬 한 번에 2마리씩 증발했고 제 주제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레이저 한 대에 온몸이 갈렸을 때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명예로운 죽음 택했습니다. 해상자 부수기까지 3분이 넘게 걸렸어요. 리스폰 하자마자 죽고 이걸 반복했거든요. 궁극 제노드라는 깔끔하게 보기.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네요. 다음 컨텐츠는 투기장 마스터 티어 부수기예요. 참여할 패들 모두 영원 풀 강화 상태입니다. 조이 한 마리와 넵티오스 2마리로 도전. 상대 스쿼드는 모두 불속성이더라고요. 상성 개꿀이죠.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상급 닌자놈이 드럽게 아파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유탄 넉백 효과를 이용해서 발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전략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전 시간이 문제였어요. 안돼. 칼질 한 번에 하나씩 쓸려 나가더라고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충전식 소총으로 최대한 딜하는 방향을 골랐습니다. 이걸 이기네. 다음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샤키드 농축이에요. 샤키드의 파트너 스킬은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이 수치가 농축 레벨에 비례하기 때문에 4턴까지 만들어야 해요. 새끼상어 구역은 샤키드 받치기도 하고 나마도는 얼티밋 스피어를 던지기만 하면 돼서 구획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루했을 뿐이에요. 그런 다음 돌격 지휘자와 초롱성의 책살을 가진 샤키들을 풀농축해주면 됩니다. 이 패시브들도 플레이어를 강화하는 거였죠. 이건 교배를 통해 만들고 있어요. 제로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기다리면서 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움 탑에 도전했습니다. 노말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일단 추종자 한 명이 같이 소환되고 강화된 스킬을 사용하더라고요. 쉬운 건 똑같아요. 보상으론 조이 모자를 얻었습니다. 어려움 난이도를 깨면 탑보스 가발을 꼭 주더라고요. 와우. 클리어하니까 아침이 되어서 다시 샤키를 잡았습니다. 얘들은 낮에 만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농축한 3마리의 샤키들을 들고 뭘 할 거냐?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긴 밀렵단 대규모 시추 시설이에요. 입장은 제트레곤으로 할게요. 여기도 대공포가 있긴 한데 모션 보고 위로 피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서 낙하. 고시대를 먹은 후에는 주변 적들을 천천히 잡은 후 내려가면 됩니다. 최종 목표는 철장 안에 들어있는 상자를 여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무장헬기 등장. 피통이 130만입니다. 무슨 레이드 보스 수준이에요. 파이법은 일단 도망치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찐 전투 시작입니다. 1타임이 나오면 딜 쏟아붓고 미사일 드랍하면 바로 컨테이너로 숨기.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잡으면서 느낀 건 한정된 시간 동안 딜을 우겨 넣어야 해서 한방 딜이 센 무기가 좋더라고요. 충전식 소총 나이스. 탄을 1500발 준비해 왔는데 반도 못 썼습니다. 4분 30초 만에 클리어.
보상은 원유 230개랑 영웅 등급 다연장 미사일 발사기 설계도 좀 시시하네요. 바로 두 번째 탑 도전했습니다. 중간에 체력을 회복하는 패턴이 추가됐더라고요. 한 6만 정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귀찮게 6대나 더 때려야 했어요. 헤헤이. 바로 다음 탑 도전. 삼지창을 5개씩 던지더라고요. 여전히 시전 모전이 커서 피하기는 쉬웠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낫다. 옆모습까지 봤을 때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다음으로 자경단 탑입니다. 여기 물량으로 찍어 누르더라고요. 이번엔 넵티우스로 싸워볼게요. 데미지 살벌하죠? 속성 추가 딜까지 들어가니 피가 확확 아끼네요. 호루스는 1분 만에 클리어. NTR 잘할 것 같은 관상이 되어버렸네요. 어려움 난이도 비터는 특이한 패턴을 사용하더라고요. 체력이 30% 정도로 떨어지니 모래 회오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시야를 가리는 동안 둘로 나눠졌어요. 패턴 2개가 동시에 날아오니까 좀 빡세더라고요. 살짝 위험했습니다만 2분 17초 만에 클리어. 사야도 7분 40초 남기고 컷. 빅터 가발엔 약간 파키스탄의 향이 나는 듯 했습니다. 사야 가발은 말을 아낄게요. 마지막으로 철라카드 탑입니다. 로켓탄 딜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얘부터 처리해줬습니다. 사용하는 스킬은 비슷하긴 했는데 어둠 속성 기술들을 추가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통은 70만이 되다 보스 보정까지 들어가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야랑 비에렌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무튼 3분 남기고 컷! 이렇게 모든 하드 탑보스까지 클리어했습니다. 비에렌 가발은 좀 애매했습니다. 제가 확신의 웜톤이라 그런가 머리색이 너무 하얘서 얼굴이 더 까매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수염이 하였으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웬 재단이냐고요? 레이드 보스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달의 군주예요. 이번 테라리아 콜라보로 생긴 신규 보스랍니다. 특별한 점은 머리, 손 2개, 몸통이 각각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테라리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원래 어떤 보스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웅장함 하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스가 주는 압박감 같은 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판단한 난이도는 벨라루즈 밑이었어요. 생긴 거에 비해 살살 녹아내렸습니다. 46초 만에 클리어. 이젠 정말 끝입니다. 헤럴드에 존재하는 모든 보스에 도전을 했고 궁극 제노테란을 제외하면 전부 클리어했네요. 뿌듯. 그래도 아직 4일이나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은 건축하면서 힐링 좀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넓은 모래사장으로 정했습니다. 거점 2개를 붙여서 총 6개의 컨셉을 가진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목조 건축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로 만들었어요. 내부는 술집 느낌이 나게 꾸며봤습니다. 담쟁이도 벽에 걸어서 나무 느낌 살려봤어요. 바 주변으로는 의자도 깔았습니다. 비대칭성이 주는 멋을 추구해봤어요. 흐트러진 의자가 자연스러운 법이죠. 2층 테라스는 울타리를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화단을 하나 건축했어요. 마지막으로 밀렵단 휘장을 달아주면 끝. 휘장은 이번에 새로 나온 장식입니다. 이번 건축 컨셉은 세력기지예요. 헤럴드를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곱씹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페레오 단체로 가보죠. 중세시대 성의 느낌을 내보려고 했어요. 성벽은 돌 울타리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깃발 꽂으면 끝. 지금 한쪽 공간이 비어 있는데 여긴 나중에 채워줄 거예요. 페레오 단체는 릴린을 숭배하잖아요.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다음은 달꽃단 세력기지입니다. 일본식 건축물을 이용했어요. 1회차 때도 일본식 건축을 했어서 그런지 이거 만들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배가는 이런 느낌으로 건축했어요. 새로 나온 온천도 하나 지어봤습니다. 61회 해금되는 묻힌 온천이죠. 세력기지는 있는데 세력이 없다는 건 팥없는 붕어빵이잖아요. 신규 입주민을 받았습니다. 세력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각 세력마다 5명으로 제한했어요. 마지막으로 데코를 하면서 첫 번째 거점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력기지를 털고 얻은 레시피를 활용해봤어요. 성문을 열면 릴린 재단이 숨어있는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희직용 촛대도 만들고 불을 붙이면 완성! 첫 번째 거점을 한눈에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유전자 연구부대 세력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미래식 건축 세트를 활용했어요. 내부는 은밀한 연구소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고도문명 공장이랑 펠 보관상자, 그리고 연구소 의자를 배치해서 미래적인 느낌을 더해봤어요. 마지막으로 고도문명 펠 포드까지 건축하면 내부는 완성. 외관은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미래시대 느낌 살리려고 프리하게 건축해봤어요. 문 앞에는 길드 상자도 깔아서 홍채이식 출입문 느낌도 내봤습니다. 이 와이라노? 다음은 차경단 세력기지입니다. 금속 건축 세트를 활용했어요. 경찰이라는 직책이 주는 딱딱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때부턴 아이디어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무실과 감옥이 공존하는 건물을 목표로 건축해봤어요. 1층은 지하 감옥이고 2층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앤티크 가구를 활용해서 약간의 아늑함을 연출했어요. 마지막 건축물입니다. 사실 이때 해적선을 만들고 싶었어요. 천락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붕을 이용해서 베이 하단부를 표현해봤습니다. 뱃머리에는 히웨이 석상을 건설했어요. 원피스의 고잉 메리오 같은 느낌이죠. 중간 단계는 이 정도예요.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연구실 조망권을 박탈해버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다리와 휘장을 이용해서 돛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깨달았어요. 천락은 세력기지가 없더라고요. 화산 세력으로 전환할게요. 선실 내부는 역시 나무통이죠. 마지막으로 부엌까지 만들어주면 끝.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가구들을 최대한 활용해봤습니다. 두 번째 거점도 입주민 넣어야겠죠. 근데 또 천락 주민만 하나도 없으면 너무 쓸쓸할 테니까 한 명을 넣어주자고요. 이렇게 모든 세력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딱 100일 아침에 끝이 났어요. 이번 테라리아 업데이트를 즐기면서 느낀 점은 게임 접근성이 참 좋아졌다는 거예요. 1회차와 비교했을 때 노가다의 정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초반 중반의 컨텐츠가 상당히 늘어나서 지루한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패러드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